네, 멕시코도 지금 이란, 앙골라, 포르투갈과 D조에 속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포르투갈을 염두에 둔 그런 평가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앙골라가 2조에서는 조금 약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란과의 상당히 피말리는 접전이 예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프랑스 국가가 연주되고 있습니다. 지단 선수의 표정 참 만감이 교차한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A매치 100번째 출장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 이외에도 지단 선수가 아무래도 공식적인 경기에서 바로 이 스타드 드 프랑스 생드니 구장에서 마지막으로 서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국가대표팀에서 은퇴했다가 다시 어려운 프랑스의 대표팀을 구하고자 돌아온 지단,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상대 전적을 살펴드린다면 그 2001년 컨페드컵에서 프랑스가 4대0으로 이긴 바가 있고 96년 친선 경기에서 역시 2대0, 멕시코로서는 한 골도 지금 기록하지 못하고 있네요. 네, 특히 저 2001년 네. 컨페더레이션스컵까지가 프랑스 대표팀이 아주 전성기였죠. 그렇죠. 네. 프랑스가 이제 트레제게하고 시세 선수를 지금 투톱으로 일단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앙리 선수가 빠졌어요. 앙리 선수가 빠진 것이 약간 특기할 만한 부분이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 지금 프랑스의 포메이션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4-3-1-2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기본형은 말루다 선수 같은 경우에는 공격과 수비가 모두 가능한 선수거든요. 네. 말루다 선수가 이제 공격적으로 좀 앞으로 올라오게 되면 4-2-2-2에 가까운 형태도 가능하겠고요. 그렇죠. 또 리버풀에서처럼 시세 선수가 이제 오른쪽 윙포워드처럼 활약하게 되면 4-2-3-1과 같은 형태도 가능한 것이 네. 오늘 프랑스의 포메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시 지단 선수가 이제 중앙에 서 있고 말루다 선수 왼쪽에서 좀 부지런히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 포메이션이고요. 그리고 멕시코 그리고 양팀 주장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 나와서 전체적으로 파인 플레이, 페어 플레이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멕시코의 주장 선수는 4번 달고 있는 라파엘 마르케스 선수예요. 네, 두 선수는 바르셀로나와 레알 마드리드의 선수죠. 어떻게 보면 클럽 간의 대표 전쟁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바르테스 골키퍼. 문제의 사나이 이제 파비앙 바르테스 골키퍼, 지금 그레고리 네. 쿠페 골키퍼를 비춰주지 않습니까? 쿠페 골키퍼 좀 문제가 있었죠. 옆에는 실베스트르 선수의 네.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자, 시세 선수의 모습이고요. 네, 쿠페 선수는 또 최근에 넘버 2 골키퍼로 밀린 것에 약간 분개하면서 네. 트레이닝 캠프를 잠시 떠났다가 돌아온 또 그런 그렇습니다. 사건도 있었습니다. 자, 지단 선수, 돌아온 프랑스의 중원의 사령관 지단 선수입니다. 네, 사실 프랑스의 팬들은 현재의 안정성 면에서는 이제 리옹에서 좋은 활약을 계속 보여왔던 쿠페 골키퍼가 좀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르테스 골키퍼가 지금 아주 나쁜 상태냐, 그것은 아닙니다. 바르테스 골키퍼도 여전히 정상급의 실력을 유지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안정성 면과 컨디션 면에서는 쿠페 골키퍼가 좀 나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이 골키퍼라는 위치가 그야말로 안정성이 최우선돼야 하는 위치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무라드 다미 주심이 이제 경기 시작 준비를 하고 있고, 자, 지단 선수 역시 우리 자신의 팀 선수를 좀 독려하는 그런 박수도 쳐보이는 순간입니다. 스타드 프랑스 스타디움 역시 프랑스 팬들로 초만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의 카메라는 아무래도 지단 선수를 상당히 많이 잡아줄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네, 우리 축구사의 어떤 한 획을 긋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네, 오늘 경기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98년 그리고 2002 월드컵에 참가했던 지단 선수, 오늘로서 A매치 100경기 출전입니다. 자, 무라드 다미 주심 시계를 보면서 이제 경기 시작을 준비합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프랑스의 진영 넘어들어갑니다만 멕시코의 선축으로 전반전 경기 시작됩니다.
좁은 공간에 워낙 많은 선수들이 몰리는군요. 네, 사실 프랑스 이 스타드 프랑스 구장에서 네. 프랑스 선수들은 오늘 경기에 임하면서 약간의 부담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프랑스의 팬들이 지난번 슬로바키아와의 평가전에서도 상당히 자국팀 선수들에게 어떻게 보면 좀 야유성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실망했다는 표현이죠. 네, 그것은 프랑스 팀이 전체적으로 선수들의 명성과 멤버 구성에 비해서는 다소간 아직까지도 득점력이 좀 시원하게 터지지 않고 있는 그런 네.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개 프랑스에 대한 평가는 좀 노쇠했다는 평가와 함께 조직력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많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지금 벤치에 이제 티에리 앙리 선수가 있는데요. 네. 프랑스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앙리 선수와 트레제게 선수의 호흡, 그리고 앙리 선수와 지단 선수 간의 효율성, 네. 이 두 가지 어떤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공격에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인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앙리 선수와 트레제게 선수를 동시 기용해서 그다지 여태까지 재미를 본 적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앙리 선수와 지단 선수는 약간의 움직임과 역할 면에서 좀 중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비에이라 선수가 한 번에 깊숙하게 이어줍니다만 골키퍼가 이미 뛰어났습니다. 오스왈드 산체스 골키퍼. 네, 산체스 골키퍼는 우리 2월 달에 벌어졌던 우리 국가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네. 이동국 선수에게 볼을 굴려주면서 약간 어이없는 실점을 했던. 헌납했었죠? 그렇습니다. 그걸로 또 좀 약간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었죠. 자, 중앙선 부근에서 상당히 터프하고 좀 빡빡하다는 표현이 어떨까 모르겠는데 네. 중앙에서 선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뛰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멕시코는 이번 대회에 참가한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대한민국 대표팀 포함해서 4백을 쓰지 않습니까? 네. 멕시코는 지금 기본 전형이 3백입니다. 그렇죠. 네, 요즘은 상당히 좀 보기 드문 포메이션을 취하고 있죠. 3-4-1-2 포메이션에 상당히 치중하면서 보르헤트라든지 프랑코 아주 공격력 있는 선수들이 득점력 있는 선수들이 포진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그렇습니다. 멕시코의 투톱은 상당한 위력이 네. 있습니다. 자, 오른쪽 깊숙한 지점에서 시세 선수. 네, 역시 시세 네. 선수가 오른쪽에서 윙포워드처럼 좀 활약해주는 모습이죠. 그렇죠. 코너킥을 유도해냈습니다. 지브릴 시세 선수 현재 잉글랜드 리버풀에서 뛰고 있는 선수입니다. 이 살시도 선수 못 맞고 골아웃되면서 코너킥. 지단 선수가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헤딩골을 넣던 장면이 기억이 나는데요. 네. 자, 왼쪽에서 말루다. 자, 올려주고 뒤쪽에 선수가 없었습니다. 반대편. 다시 한번 태클로 공을 뺏어나고 있는 멕시코. 네, 오늘 말루다 선수의 어떤 네. 활약도도 우리가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선에서는 사실 지금 좋은 자, 찬스예요. 오른쪽으로 공간이 뚫렸는데 약간 길었습니다. 네, 그러나 바르테스 바르테스 골키퍼가 골키퍼가 나왔습니다. 보르헤티 선수죠. 네, 보르헤티. 뭐 2002년 한일 월드컵 네. 절묘한 이탈리아전 헤딩골의 주인공입니다. 자, 지단 선수가 오른쪽으로 내줬고요. 말루다. 역시 말루다 선수의 그 활동력이 좋지 않습니까? 네, 말루다 선수는 거의 모든 포지션을 네. 소화할 수 있는 선수죠. 자, 시세 선수가 공을 뺏겼고요. 멕시코 자기 진영. 이 공격 시에 프랑스 공격진들의 숫자가 워낙 많습니다. 이런 점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되겠는데요. 일단은 뭐 평가전이긴 합니다만 네. 일단은 멕시코가 좀 전체적인 라인을 뒤로 물리면서 수세적인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멕시코 선수가 지금 좀 발에 등을 밟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렇습니다. 경기는 계속 진행됐습니다. 말루다 선수. 지금 말루다 선수가 밟혔었죠. 네. 미끄러지면서 일어나면서 밟혔기 때문에 고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오른쪽에서 오소리오. 시세 선수가 좌우로 많이 움직이는데요. 자, 멕시코의 공격 어드밴테이지입니다. 네, 멕시코의 네. 라볼페 감독도 이제는 팀 전체의 세대 교체를 아주 잘 이뤘고 그렇죠. 지금 이 팀은 고참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이 적절히 융화된 팀이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루다가 인터셉트에서 중앙선 부근 넘어서 이제 오른쪽으로 지쳐 들어갑니다. 중앙에 2명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방향을 잡습니다만은 역시 지단 선수가 전체적으로 공의 흐름을 유도해주고 있어요. 네, 오히려 지금은 지단 선수가 네. 측면으로 가 있고 말루다 선수를 중앙에서 활약시키게 그렇죠. 하는 그러한 또 위치 변경을 통한 상대 수비진의 혼란을 노리고 있죠. 네. 사실 지단 하면은 모든 선수들이 중앙에서 골 배급한다. 이런 걸 염두에 두고 있을 거거든요. 네. 그것을 역이용하는 거죠. 아무래도 포메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지단 선수도 물론 왼쪽에서 뛰는 네. 선수입니다만 자, 다시 한번 중간 차단하고 있는 말루다. 지금 뭐 말루다 선수 오른쪽으로 패스 내주고요. 좋았죠? 자, 중앙에 트레제게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헤딩 차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장면은 우리 대표팀도 좀 봐둬야 될 네. 장면입니다. 말루다 선수가 지금 오른쪽 측면 뒷공간을 돌파하는 시세 선수에게 스루 패스를 찔렀고요. 그리고 시세 선수의 크로스가 트레제게 선수를 겨냥을 했거든요. 그렇죠. 대개 전형이 그렇게 전개가 될 것이라는 얘기죠. 네.
자, 중앙선 부분에서 지금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상당히 많이 뛰고 공간 이동이 선수마다 각자 상당히 많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네. 지금 멕시코 팀도 결코 만만한 전력의 팀이 아니거든요. 그럼요. 자, 멕시코 이번엔 왼쪽으로 길게 내줍니다만 중간 차단됩니다. 사실 멕시코에서는 과테목 블랑코 선수가 라볼페 감독과의 다소간의 마찰 끝에 지금 좀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랑코 선수를 제외해도 지금의 멕시코 선수단 자체가 굉장히 탄탄한 전력이기 때문에 네. 라볼페 감독은 과감하게 블랑코 선수를 제외를 한 거죠. 자, 오른쪽에서 자, 마루다. 자, 마루다가 중앙으로 이어주고 자, 왼쪽으로 지금 베이라 선수가 일단 왼쪽으로 돌려주고요. 네. 아비달. 그리고 오늘 아비달 선수가 왼쪽에 지금 등장을 네. 했다는 것도 우리가 봐둬야 될 대목이죠. 자, 찍어 차주고 들어가는 선수를 기대했습니다만은 그대로 골아웃 됐습니다. 트레제게. 이 트레제게 선수가 보면은 상당히 좀 경기마다 기복이 좀 있는 선수 같아요. 네, 그것은 아무래도 트레제게 선수의 최대의 무기는 일단 골 결정력 네. 아니겠습니까? 움직임이 그렇게 많은 선수라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역시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에 따라서는 다소간 막히고 좀 네. 고립되는 모습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살시도 선수. 자, 멕시코의 공격. 이 수비 진영에서도 프랑스 선수들의 숫자가 상당히 많아 보여요.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 선수들 경기 초반에 상당히 네. 공수 전환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공수 전환이 빠르고 공격진과 수비전의 간격이 좁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화면에 항상 많은 선수가 보이거든요. 그만큼 많이 뛴다는 얘기죠. 지금 화면을 어떤 부분으로 잘라서 보시게 네. 되면 항상 거의 언제나 파란 유니폼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움직임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느냐, 체력적인 받침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문제가 되겠는데 후반전에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이번 대회 참가한 32개 나라들 가운데서 프랑스는 뭐 평균 연령이 높은 걸로는 뭐 자타가 고민하는 그렇죠. 팀이거든요. 과연 이 체력 유지가 후반전 끝까지 어떻게 될 것이냐가 프랑스의 입장에서는 네. 상당히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프랑스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까 하는 전술적인 면의 변화가 좀 나타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자, 골키퍼 오스왈도 산체스 선수. 4번 달고 있는 마르케스 선수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멕시코 선수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산체스 골키퍼, 그리고 살시도, 마르케스, 오소리오, 시니아 나일손, 파르도, 모로에티, 프랑코, 모랄레스, 피네다, 카스트로 이렇게 11명의 선수가 지금 전반전 먼저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역시 보로에티, 프랑코 두 선수를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지금 프랑스도 그렇고 네. 프랑스에는 물론 티에리 앙리 선수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멕시코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주전 전력의 100%가 나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찍어 차주는 그런 장면들 정교해요. 네, 아무래도 프랑스 선수들은 네. 이번 대회 32개 나라들 가운데서도 개인 전술 능력에 관한하는 그럼요. 뭐 브라질도 있습니다만 프랑스도 상당히 우수한 팀입니다. 네. 우리 수비수들 입장에서 특히 개인 돌파를 연상을 할 때 한 번에 제껴져서는 안 된다. 이 점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드필드에서의 많은 볼 점유율을 프랑스에게 내주게 되면 네. 내주면 내줄수록 그것에 비례해서 우리의 위기의 빈도 또한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빈 공간에서 서서히 끌고 올라갑니다. 사니올. 자, 땅볼 깔아주고 자, 지단 선수가 또 올려줍니다만 이번엔 패스가 잘못 갔습니다. 중앙에서 인터셉트하고 있는 멕시코. 자, 이 장면에서 멕시코 입장에서 보면 지금 선수들이 몰리기 때문에 대각선 반대편 공간을 좀 이용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네. 바로 이런 장면이죠. 자, 중간 차단됐습니다. 역시 비에이라와 마켈렐레가 버티는 프랑스의 중원이거든요. 자, 다시 한번 멕시코의 공격. 이번엔 마르케스. 상당히 네, 많아요. 지금도 프랑스 네. 미드필드의 압박. 자, 이번엔 옵사이드입니다. 네, 옵사이드 지금은 걸렸습니다. 옵사이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역시 트레제게 선수죠. 저렇게 미드필드 중원에서 비에라 선수나 마켈렐레 선수가 볼을 끊어낸 다음에 네. 저렇게 한 번에 넘어오는 패스를 우리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 뚫리면 뭐 골키퍼 1대1 상황이고 실점과 연관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트레제게 선수 뭐 움직임이 그렇게 많은 선수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네. 올 시즌 유벤투스에서는 그 어느 시즌보다 좋은 시즌을 그렇습니다. 보냈거든요. 트레제게, 앙리 두 선수 모두가 각자의 소속 클럽에서 굉장히 좋은 시즌을 보냈다는 점이 우리로서는 약간은 또 경계해야 될 부분이죠. 네, 그 지금- 컨디션이 계속 이어지는 거니까요. 네, 지금도 옵사이드 아슬아슬했습니다. 장면 트레제게 상당히 억울해합니다.
자, 땅볼로 깔아놓은 지금, 멕시코. 예. 그러나 중간 차단합니다. 좋았는데요, 멕시코. 지금의 멕시코의 네. 패스는 역시 포백 라인을 한 번에 허물 수 있는 그러한 그렇죠. 장면이 멕시코에서도 나왔거든요. 자, 지금 23번 달고 있는 루이스 페레스 선수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자, 14번 달고 있는 피네다 선수고요. 네, 피네다 선수 왼쪽 윙백으로 활약을 네. 하겠죠. 물론 자, 이제 피네다 스로잉. 3백이기 때문에 미드필더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프랑코 선수. 이 기에르모 프랑코 상당히 지금 잘 나간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프랑코를 뺄 수 있는 선수가 바로 이제 프랑코 선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네, 현재 멕시코 팀에는 네. 원래 멕시코 태생이 아닌 선수가 2명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그렇죠. 지금 말씀해주신 기에르모 프랑코 선수가 비아레알에 이제 최근에 스카우트된 스트라이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선수는 아르헨티나 출신입니다. 그리고 플레이메이커인 지니아 선수가 브라질 출신이죠. 세냐 나엘슨 선수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엔 프랑스의 공격. 오른쪽에서 윌리 사니올. 자, 안쪽으로 시세 올려줍니다. 그러나 중간 차단. 다시 한번 이 선에서 헤딩으로 밀어줍니다만은 멕시코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프랑스의 공격. 지금 투톱으로 프레즈에게 시세 이 두 선수가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앙리가 나왔을 때보다 그 정확성이나 정교함은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시세 선수 리버풀에서도 골 결정력 부분에서 네. 리버풀의 팬들이 조금 시세 선수에게 불만이 있는 그런 선수 아니겠습니까? 네. 역시 앙리 선수의 전체적인 활동폭과 다재다능하면은 시세 선수도 뭐 굉장히 빠른 선수이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렇죠. 다소간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이죠. 네. 앙리 선수가 오늘 스타팅으로 출전하지 않은 이유, 어떤 걸 좀 들 수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앙리 선수는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바르셀로나와 아스날 선수들은 아무래도 가장 끝까지 경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휴식을 부여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경기에서 앙리 선수가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이제 우리들의 입장인데 네, 말이죠. 아무래도 후반전이 되면 네. 많은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죠. 자, 일단 오른쪽 돌파 시도했던 카스트로 선수. 네, 카스트로 선수는 사실은 뭐 왼쪽에서도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만 네. 오늘의 멤버 구성에서는 이제 오른쪽 측면 미드필더를 맡고 있죠. 이번엔 아비달 선수의 좀 반칙이 아니냐, 이런 항의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아비달 선수 말씀이 나왔기 때문에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뉴캐슬의 장알랑 붐송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이 붐송 선수가 뉴캐슬에서 정말로 나쁜 시즌을 보냈습니다. 네. 그 결과 지금 원래 지역 예선에서는 붐송 선수가 상당 부분 센터백 주전으로 뛰었습니다만 그렇죠. 결국은 지금 갈라스 선수를 중앙으로 투입을 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왼쪽은 아비달 선수 내지는 만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미카엘 실베스트르 선수가 네. 이제 왼쪽에 들어오게 되겠죠. 자, 중앙에서 빠른 패스로 반대편으로 풀어나갑니다. 자, 멕시코의 공격. 자, 띄워줍니다만은 그러나 일단 골아웃 됐죠. 코너킥입니다. 네, 갈라스 선수. 네. 올 시즌 뭐 유럽 최고 수비수들 가운데 한 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자, 모르티 선수를 보고 한 번에 찍어 차준 공. 지금 멕시코의 공격이 상당히 시사하는 바가 많았어요. 그렇습니다. 멕시코 역시 두 명의 프랑코와 보르에티 두 명의 스트라이커의 위력은 대단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빠른 패스로 이어들어오는 그런 공격 말이죠. 그렇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약간 뒤쪽입니다만은 그대로 걷어내고 있는 프레즈에게 지금 연결이 됐어요. 올려주고 중앙으로 시세요? 시세 선수 치고 들어갑니다만 조금 길었습니다. 네, 시세 선수 스피드를 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외곽으로 길게 쳐놓고 뛰는 게 어땠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멕시코의 오소리오 오소리오 선수가 선수. 끝까지 따라 붙어준 것이 네. 수비가 좋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하지만 프랑스의 저렇게 공격. 예, 네. 수비 진영에서 한 번에 나오는 프랑스에는 아무래도 시세 선수 말고도 뭐 앙리 선수가 투입되면 앙리 선수도 그렇고 네. 윌토르 선수가 투입되면 또 윌토르 그렇습니다. 선수도 빠르거든요. 자, 먼 거리를 슛! 골대를 크로스가 맞춥니다. 때렸어요. 골대를 맞춥니다. 지금은 약간 굴절이 네. 되면서 사실 골키퍼 좀 나온 것을 보고 비에이라 선수가 좀 찍어 찼거든요. 네. 이것도 선수 맞고 뜨면서 골대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있는 프랑스. 네, 프랑스에는 역시 또 중거리 슈팅을 언제 어디서든 네. 터뜨릴 수 있는 선수들이 많다는 것도 지금 비에이라 선수 좀 전에 비춰주고 있는데요. 슈팅이었어요. 자, 골키퍼 네, 좀 지금 나온 걸 완전히 열렸거든요. 봤거든요. 네, 수비 지금은 맞고 크로스바. 멕시코의 수비 선수의 숫자는 많았습니다만 네. 비에이라 선수의 중거리 슈팅을 방비하는 선수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게 선수 개개인만 보면 다 대인방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네. 수비수가 모자라요. 자, 멕시코의 공격. 프랑코죠. 네. 오른쪽이 빕니다. 열어놓고
세 명의 수비수가 앞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만 반대편 카스트로고요. 야, 안쪽으로 이어줬는데 조금 부정확했습니다. 바르테스 골키퍼 발로 연결해 줍니다. 네, 오늘 경기가 도메네크 감독이나 바르테스 골키퍼에게는 상당히 또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오늘 경기에서 바르테스 골키퍼가 큰 실수를 하기라도 하면 쿠페 선수의 말이 맞는 게 되니까 말이죠. 바르테스 골키퍼 본인은 물론 도메네크 감독도 약간 곤경에 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한 번에 올려줍니다. 키퍼스입니다. 골키퍼 산체스 선수가 잡아냅니다. 비에이라 선수의 슈팅 장면. 지금 굴절의 도움을 받으면서 오히려 행운이 찾아들 뻔도 했는데요. 글쎄요, 굴절된 것이 크로스바를 맞고 나왔으니까 이 비에이라 선수 입장에서는 맞지 않았으면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더 많았을 겁니다 아마. 자, 왼쪽에서 일단 뒤로 내주고 있는 멕시코. 자, 오른쪽에서 빠져 들어갑니다만은 카스트로 선수. 가슴 트래핑 약간 길었어요. 그대로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이번엔 프랑스의 공격, 그러나 중간 차단하고 있는 멕시코. 워낙 많은 선수들이 지금 접근을 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 선수들 좀 프랑스와 대결할 때 저런 장면에서는 마음을 좀 여유 있게 가져야 되겠어요. 네. 그리고 사실 프랑스가 강팀이기는 하지만 여유가 있으면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경기를 펼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바이드크로 넘겨줍니다만은 중앙에 들어오는 선수가 좀 늦었습니다. 바르테스 골키퍼. 멕시코의 14번 달고 있는 피나다 선수였습니다. 네, 지단 선수. 네, 지금은 멕시코의 3명의 협력 수비가 좋았어요. 네. 저렇게 중앙선 부근에서 일찌감치 좀 끊어주는 장면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는 지단 선수, 위대한 선수이지만 연령이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는 지단 선수를 최대한 저렇게 강인한 압박을 통해서 불편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중앙에서 짧은 패스로 이어갑니다. 자, 오른쪽에 공간이 열렸는데요. 오른쪽으로 열려 잘 빠졌어요. 중앙에 2명 들어와 있습니다만 네, 아비달이 걷어냅니다. 네. 볼을 세워놓는 것이 조금 늦었습니다. 네. 지금 아까 쿠페 골키퍼 옆에 실베스트르 선수도 있었는데요. 네. 지금 아비달 선수를 도메네크 감독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또 실베스트르 선수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궁금합니다. 이 스타드 프랑스 이 경기장이 조금 미끄러운 것 같은데요. 네, 지금의 현재 상태는 좀 그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반대편으로 일단 공을 잡아내고 있는 멕시코. 루이스 페레스죠. 자, 그러나 태클로 다시 한번 멕시코가 공을 뺏어냈고요. 왼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만 파울이 일어났습니다. 피네다 선수가 넘어지면서 프리킥. 아주 좋은 지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뉴얼 선수의 반칙. 역시 멕시코에도 마르케스 선수를 비롯한 킥력이 있는 선수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루이스 페레스라든가 곤살로 피네다라든가 또 살시도 선수의 모습도 있었습니다만 이 선수들이 어떻게 보면 라볼페 감독이 키워낸 지금 한창 20대 중반에 절정기를 맞고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멕시코 입장에서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골문 앞쪽으로 떨어뜨려주고 뛰어들어가면서 지금 압박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죠. 킥이 좋은 백전노장 파르도 선수가 처리를 하고요. 약간 뒤쪽으로 왔어요. 실축입니다, 이건. 아까운 찬스를 놓칩니다, 멕시코. 이것이 물론 친선 경기이기는 하겠습니다만 멕시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없는 프리킥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오소리오. 이 프랑스 수비진, 특히 미드필더진부터 이어지는 수비진의 모습을 상당히 유심히 관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까지의 프랑스 미드필더들의 압박은 뭐 상당히 좋은데요. 자, 비에이라 앞쪽으로 이어주고 자, 시세가 돌려줍니다만 다시 한번 공을 뺏어내고 있는 멕시코. 네, 지금까지의 뭐 경기의 흐름은 이것이 친선 경기 평가전이 아니라 이미 뭐 월드컵이 시작한 것 같은 그렇습니다. 그러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역시 이 비에이라 선수 여러모로 참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네. 자, 오른쪽 측면에서 멕시코의 공격. 조금 외로운데요. 네, 멕시코 선수들이 쉽게 전진 패스를 시도를 못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길목을 다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말이죠. 전진 패스는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네, 역시 현대 축구의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 압박에서 빨리 빠져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역시 오늘 일단 초반에는 프랑스의 기세에 눌려서 멕시코의 빠른 전진 패스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한 템포 빠르게 패스를 이어가고 또 패스를 받을 자리에 우리 선수들이 서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죠. 볼을 지니지 않은 선수의 움직임이 좋은 패스를 열리게끔 하는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죠. 그렇죠.
그런 점들이 저런 그 압박을 좀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길었습니다. 골키퍼 산체스가 잡아냅니다. 자, 20분이 지나고 있습니다는 전반 그 15분까지의 프랑스 움직임, 그리고 15분부터 20분까지의 프랑스 움직임, 프랑스가 약간은 좀 풀어진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경기 내용은 프랑스는 수비와 미드필드에서는 뭐 합격점을 줄 네. 수가 있겠습니다만 역시 시세 선수와 트레제게 선수가 포진해 있는 최전방의 공격면은 약간은 좀 정교하지 못한 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죠. 자, 지단 선수 약간 좀 더듬었습니다. 지단 선수는 뭐 멕시코 선수들이 가만히 놔두질 않고 네. 있죠. 지단 선수를 놓치면 앞에 트레제게 시세에게 바로 연결이 되니까 말이죠. 네. 우리 대표팀도 결국은 프랑스의 미드필드에서 좋은 패스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사전에 끊어줄 필요가 있거든요. 네. 결국 앙리라든가 트레제게에게 좋은 볼이 올 경우에는 뭐 정말 한순간에도 무슨 일을 낼 수 있는 선수들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국은 우리도 미드필드에서부터의 프랑스의 좋은 패스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말루다. 자, 지단이 중앙에 서 있고 바로 중앙으로 넘겨주고 오른쪽으로 공간 이동시킵니다. 약간 텅 빈 공간에서 땅볼 깔아줍니다.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올려줍니다. 골키퍼 펀칭. 거의 골과 다름없는 상황이 또 나왔어요. 네. 산체스 골키퍼가 선방했습니다. 다시 한번 프랑스의 공격. 역시 멕시코도 지금 수비가 몰릴 수밖에 없으니까 반대편 공간이 자꾸 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경우도 네. 지금 좀 좋아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선수들이 협력 수비에 들어갔을 적에 그렇죠. 반대편 공간을 좀 허용하면서 여전히 좀 커버 플레이가 좀 늦은 양상을 네. 띠고 있거든요. 이 아드보카트 감독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협력 수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협력 수비를 할 적에 네. 이제 반대편의 공간도 열리지 않도록 다른 그렇죠. 선수들의 빠른 커버 플레이가 중요하죠. 자, 이번엔 멕시코의 공격 오른쪽으로 이어갑니다. 자, 측면에서 오바르핑이 안 되고요. 아비달 선수가 공을 뺏어냈습니다. 아비달 선수가 상당히 잘하는데요. 네. 오늘 그 왼쪽 자리를 좀 굳혀보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아비달 선수는 오늘 경기에서의 활약 여하에 따라서는 네. 지금 완전히 네. 열려 있었고 스치고 지나갑니다만은 뭐 머리에 연결됐으면 바로 골이에요. 그렇습니다. 자, 왼쪽으로 지단. 일단 뒤로 내주고 반대편으로 오픈시킵니다. 다만 이제 아비달과 사뇰, 사뇰 두 양쪽 측면 수비수 모두가 상당히 공격적이라는 부분이 우리도 역시 역습 시에는 미드필드에서의 상대 측면 수비 뒷공간을 향한 세밀한 패스가 나가준다면 우리도 역시 프랑스의 골문을 열어젖힐 가능성이 있죠. 자, 그리고 조금 전에 그 마누다 선수의 모습을 봤습니다만 지단 선수에게 신경을 쓰는 사이에 마누다 선수에게 좀 위험스러운 장면을 내줄 경우가 많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지금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말루다 선수가 어떻게 보면 지단 선수의 역할을 해낼 수도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그대로 공을 지키면서 아비달 선수 골킥을 만들어냈습니다. 오른쪽에서 카스트로 선수와 아비달 선수가 계속 부딪히는데 지금까지는 카스트로 선수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중원의 지단 그리고 시세 선수. 자, 비에라 선수 중앙으로 주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역시 지금 그 프랑스가 멕시코를 상대로 해서 평가전을 치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덴마크 또 이제 중국과의 평가전을 또 남겨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프랑스의 입장에서도 역시 네. 덴마크, 중국을 상대함으로써 또 스위스, 한국에 대한 그렇죠. 어떤 적응력을 키우려는 그러한 의지가 보이고 있죠. 네. 멕시코의 경우는 이 경기 이후에는 또 네덜란드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네, 멕시코는 정말 좋은 상대들과 지금 평가전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멕시코로서는 뭐 유럽 지역에 와서 전지 훈련도 하고 최강 팀들과의 또 경기를 통해서 적응 능력도 키우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일단 뒤쪽 중앙선 보내서 멕시코의 공격. 자, 중앙으로 치고 들어갑니다. 한 박자 빠르게 지금 수비 진영이 접근하고 있어요. 네. 하지만 프랑스도 지금 생드니의 관중들은 좀 답답해하죠. 그렇습니다. 약간의 이제 답답함을 느낄 시간대도 되고 있는데요. 자, 말루다 두 선 사이에서 올려줍니다. 그러나 빗나갑니다. 트레제게죠? 트레제게 선수가 방향을 살짝 바꿔놨는데 너무 꺾었어요. 네, 역시 트레제게 트레제게. 선수의 장기 중에 하나가 또 발휘가 될 뻔했는데요.
자, 여기서 트레제게 선수 바로 슈팅까지 들어갔습니다만 사실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 유념해야 할 것이 앙리 선수가 있었다면 뒤에 받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따라 들어가는 또 빠른 선수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저 장면에서도 역시 말루다 선수의 크로스를 저렇게 올라오게 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헤딩으로 돌려서 줍니다만 멕시코가 좀 힘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데요. 비에라. 네, 지금과 같은 아무래도 수세적인 경기 운영을 하게 될 때 멕시코에게 필요한 것은 빠른 역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멕시코에게는 다소간 유감스럽게도 보르에티 선수와 프랑코 선수가 그렇게 스피드를 주무기로 삼는 스트라이커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멕시코가 역습을 펼치기에는 약간의 또 어려움이 있죠. 자, 스타드 프랑스 스타디움 역시 이 프랑스 팬들도 지금 골을 기대하면서 파도 타기 응원을 계속해서 펼치고 있는데 말이죠. 오히려 멕시코의 스트라이커들 가운데서 빠른 스피드를 주무기로 하는 선수는 프란시스코 폰세카 선수입니다. 폰세카 선수요. 지금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7번 달고 있는 호세 폰세카 선수. 자, 이번엔 뒤쪽에서 말로도 선수의 반칙. 지금 반칙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공을 약간 정지시켜 놓고 있는 사이에 접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의 지금 프랑스 선수들은 상당히 정신 자세도 굉장히 무장이 잘 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프랑스의 월드컵이나 어떤 메이저 국가대항전에서의 관건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정신력이거든요. 그렇죠.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뭐 여러 가지 악재도 있었습니다만 프랑스가 약간 정신력 면에서도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을 주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 집중력, 정신력이 관건이에요. 어느 경기나 보면. 축구에서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 그러나 걷어냅니다. 터치아웃되면서 멕시코의 스로잉 공격. 갈라스 선수가 걷어냈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정도로 이제 아비달 선수가 활발한 플레이를 펼쳐준다면 도메네크 감독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컨디션이 뭐 유럽 최상에 올라와 있는 갈라스 선수를 중앙에 두는 것이 상당히 든든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프랑스 자기 진영. 자, 왼쪽으로 열립니다. 지단 선수가 지금 왼쪽으로 좀 쳐져 있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단 선수를 이용해서 지금 실질적인 플레이메이커 역할은 말루다 선수가 하고 있는 인상도 있거든요. 자, 땅볼 깔아주고요. 시세. 자, 시세. 자, 크로스 올려줍니다. 반대편 길었어요. 네. 이것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앙리가 있을 때와 시세가 있을 때의 다소간의 차이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왼발로 크로스 다시 한번 올려줍니다. 반대편. 지금은 그러나 왜 발로 처리를 했을까요? 시세 선수 뛰어들어가 정확하게 보여줬는데요. 안쪽으로 좀 꺾어 차는 데는 실패했죠. 그렇죠. 중앙에서 트레제게 선수는 왜 이쪽으로 연결을 하지 않는가 하는 그런 크로스가 길었던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사실 앙리 선수가 있는 것을 가정해야 됩니다. 본선에서는. 다만 프랑스의 변수, 프랑스 국민들도 지금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궁금하겠습니다만 앙리 선수가 들어갔을 때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트레제게 지단 선수와의 그 관계 문제거든요. 앙리 선수가 아스날에서 플레이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앙리 선수는 골도 트레제게 선수 이상으로 많이 넣으면서 또 지단 선수처럼 중원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두 역할을 다 하는 선수가 앙리이기 때문에 트레제게 지단과 앙리 과연 3자의 공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가? 만약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만 있다면 프랑스는 뭐 강력한 우승 후보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본다면은 앙리 트레제게보다는 앙리 윌토르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지역 예선에서는 앙리와 트레제게가 같이 뛴 적이 없었는데요. 그것은 두 선수의 효율성 문제라기보다는 이제 앙리 선수가 부상일 때 트레제게 선수가 뛰었고 또 앙리 선수가 부상이 아닐 때 또 트레제게 선수가 부상을 당하는 그런 것이 좀 겹치면서 두 선수가 뛰지 않았는데 사실상은 같이 뛴다 해도 프랑스에게는 약간의 좀 고민거리는 생깁니다. 그렇습니다. 사뇰. 자, 땅볼. 자, 오른쪽으로 그러나 터치아웃 됐습니다. 시세 선수 넘어지면서 터치아웃 됐습니다. 멕시코의 스로잉 공격. 자, 한 번에 길게 내찹니다만은 지금 멕시코가 거의 전진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멕시코도 사실 3-5-2 시스템을 3-4-1-2를 쓰면서 측면 공격이 굉장히 강한 팀이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면서도 골이 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금 30분이 돼가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으로 이어주고 공간이 열려 있습니다. 반대편 쳐다보고 크로스. 골키퍼 잡아냅니다.
지금 이번에 크로스. 산체스 골키퍼 잘 나왔어요. 자, 트레제게 선수가 아주 골 문전까지 쇄도를 해봤습니다만 네. 골키퍼에 잡혔습니다. 우리와의 평가전에서 큰 실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네. 산체스 골키퍼가 결코 만만한 골키퍼는 그럼요. 아니에요. 자, 중앙으로 이런 멕시코의 공격. 이 선에서 뛰어들어가면서 일단 공을 살려냈습니다. 멕시코 파울이 선언됐어요. 그대로 경기 진행시킵니다. 진행 어드밴티지죠? 올려주고요. 뒤쪽 그러나 네. 수비 맞고 골키퍼 바르테스가 잡아냅니다. 카스트로 선수가 쇄도를 해봤는데요. 네. 자, 프랑스의 지금까지의 경기에서는 허점을 찾기가 좀 힘든데 말이죠. 네, 다만 유일한 지금 프랑스 네. 팬들의 아마 불만거리는 역시 골 결정력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좀 찾아본다면 후반의 프랑스의 움직임, 전반과의 비교. 물론 그 선수들의 교체가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들을 좀 중시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렇습니다. 90분 풀타임을 뛰기에는 네. 약간은 또 연령이 높은 선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팀이 프랑스죠. 그렇죠. 자, 왼쪽으로 비에이라. 자, 측면으로 이동시키면서 프랑스의 공격 반대편 대각선으로 이어주고 오른쪽 공간 열려 있습니다. 지단. 자, 중앙으로 재빨리 헤딩 네, 돌려줍니다만은 지금은 잘 틀었는데요. 네. 시세 선수의 헤딩슛. 지단 선수가 아주 강력하게 주지 않습니까? 네, 역시 지단 선수와 말루다 선수는 네. 일정한 위치가 어떻게 보면 없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단이 거의 네, 지금 슈팅과 다름없는 감각적인, 크로스예요. 자, 멕시코 자기 진영에서 서서히 오른쪽으로 이어줍니다. 수아레스. 네, 클라우디오 수아레스 선수. A매치 세계 최고 기록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계 네. 신기록 보유자 오늘로써 177회째가 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수아레스 선수. 대단합니다. 네. 저런 수아레스 같은 선수가 있는 반면에 또 벤치에는 또 많은 또 신예 선수들. 그렇죠. 자, 트레제게 선수가 노리고 들어갑니다. 네, 산체스 지금은- 골키퍼가 잡아내는 장면. 프랑스가 계속 찬스가 오고 있습니다만 마무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왼쪽에서 다시 한번 멕시코. 자, 끌고 들어가면서 페레스 선수, 루이스 페레스. 네, 지금은 넘어졌어요. 사뇨 선수가 좀 사뇨. 밀었어요. 사뇨 선수가 파울이 좀 많아요. 네, 사실은 사뇨 선수에게 네. 어떤 부상이라든가 문제가 생겼을 때 프랑스가 오른쪽 측면 수비에 마땅한 백업 요원이 없다는 점도 약간은 좀 관건이 됐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자리에 결국 선발된 선수는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선풍을 몰고 왔던 이제 신봉가 네. 선수가 선발이 됐죠. 우리와의 경기를 예상한다면 이제 박주영 선수나 설기현 선수 위치 아니겠습니까? 네. 파울을 좀 많이 유도해 보는 것도 좋겠는데요. 자, 다시 한번 거의 같은 지점에서 파르도죠. 오른발로 올려. 지금 네, 마르케스. 네, 마르케스 선수 잘라 들어가면서 아주 세트피스 좋았는데요. 지금은 들어가는 마르케스 선수를 파르도 네. 선수가 정확하게 겨냥을 했죠. 그렇죠. 거의 백헤딩 개념으로 슬쩍 돌려놓는데 네. 이것이 크로스바를 넘어갑니다. 지금은 프랑스 수비진의 어떻게 보면 실책입니다. 네. 수첩에 적어놔야 하는 장면. 그렇습니다. 마르케스 선수가 공격 가담을 할 네. 때는 사실은 보르헤티 선수, 프랑코 선수 물론 있습니다만 마르케스 선수가 멕시코의 가장 중요한 또 득점 무기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프랑스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네. 사람을 지금 놓쳤어요. 자, 일단 뒤쪽으로 내주면서 프랑스의 공격. 거의 멕시코는 거의 전원 수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고 빠지고 중앙 돌파 시도가 있는 프랑스 걸려 넘어집니다. 파울. 이것은 또 이제 프랑스의 네. 세트 플레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렇죠. 기회인데요. 마케렐레 선수. 사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장면이 벌어지는 것이 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위험 지역에서의 파울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앙리 선수가 물론 그라운드 안에 있다면 앙리 네. 선수도 있겠고요. 워낙에 프랑스는 처리할 수 있는 선수가 또 많기 때문에. 네. 지단 선수, 트레제게, 지금 비에이라 선수가 보이지가 않나요? 지단 선수가 네, 일단 지금 처리를 멤버 하겠습니까? 구성에서는 아무래도 네. 지단 선수의 확률이 좀 높을 수가 그렇죠. 있죠. 자, 지네딘 지단. 일단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로서는 벽을 일단 튼튼히 세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지단이 처리합니다. 프랑스, 지단 슛! 높았습니다. 네, 지단답지 않은데요. 네, 지단 선수 오늘 본인 개인에게는 좀 네.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글쎄요. 자, 오른쪽 구석을 노렸습니다만 네. 너무 많이 떴습니다. A매치 100경기째 출장하고 있는 지단. 자, 멕시코의 살시도.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수아레스 선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A매치 177경기, 그리고 나이가 지금 38살 아니겠습니까? 네, 전통적으로 멕시코는 뭐 100경기 이상 출장한 선수들이 많은 나라 중에 하나가 멕시코입니다. 그렇죠. 워낙 멕시코가 축구를 좋아하는 데다 또 북중미에서 경기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노장이 돼서도 선수 생활을 길게 하는 편이에요. 네. 아비달 선수 자신이 뭐 조금 실수를 했습니다만 두 선수 사이에서 공을 뺐어요. 금방 회복을 또 했습니다. 자, 프랑스 다시 한번 트레제게 지금 넘어갔어요. 시세. 자, 옵사이드 아닙니다. 자, 올려주고. 네. 그러나 글쎄요. 지금 본인이 오른쪽에 처리를 하지 않고 트레제게 선수가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지금 달려 들어가는 지단 선수 쪽으로 원터치 패스를 시도를 했는데요. 완전히 골키퍼 1대1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 아니었습니까? 네. 트레제게 선수가 오른쪽에 좀 실수가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약간 스피드와 드리블을 주무기로 하는 선수라면 사실 지금 뭐 착상과 패스 자체는 좋았는데요. 네. 저것이 앙리라든가 뭐 윌토르 같은 선수라면은 본인이 직접 치고 나가서 제치는 것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더 높죠. 사실 순간적으로 트레제게 선수가 업사이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예요. 조금 약간 주춤했습니다. 자, 수아레스. 자, 일단 뒤로 돌려줍니다. 자, 자기 진영에서 일단 뒤로 돌리고 있는 멕시코. 자, 멕시코 땅볼 깔아주고 왼쪽으로 방향을 잡아 들어갑니다. 워낙 좁습니다. 짧은 패스 왼쪽으로 돌려주면 좋은데 지금 좋아요. 정면 그러나 뛰어나오면서 잡아내고요. 태클로 걷어냅니다. 아비달 선수 오늘 뭐 종횡무진입니다. 98 프랑스 월드컵에서 프랑스가 우승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포백의 완벽한 조화 아니겠습니까? 당시의 포백은 뭐 축구사의 전설적인 포백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그런 장면들이 조금 아비달 선수나 이런 선수들에 의해서 재현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인데요. 그렇습니다. 당시에는 뭐 리자라주, 블랑, 데사이, 그리고 지금도 출장하고 있습니다만 윌리엄 티랑 선수죠. 자, 지금 한 선수가 넘어져 있기 때문에 경기 잠시 중단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아주 어려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곤살로 피네다 선수죠. 멕시코에도 또 왼발을 잘 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지금 피네다 선수도 그런 선수들 가운데 하나인데요. 피네다, 모랄레스, 과르다도, 지금 뭐 모랄레스 선수와 과르다도 아주 신성인데요. 이 선수는 지금 벤치에 있습니다만 왼쪽에 강한 선수들이 또 많다는 것도 멕시코의 강점들 가운데 하나예요. 그리고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선수가 있는데 폰세카 선수 후반전에 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투입이 될 겁니다. 폰세카 선수가 휘젓고 다니는 그런 공간에서의 프랑스의 수비의 대응 이런 것도 좀 확인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제 원래 아르헨티나 출신의 프랑코 선수가 멕시코를 선택하기 이전에는 폰세카와 보르에티의 조합이 예상이 됐었죠. 하지만 지금 프랑코 선수는 이제 멕시코 리그를 떠나서 비아레알, 뭐 이번 챔피언스 리그에서 상당히 선풍을 몰고 온 팀 아니겠습니까? 어떤 큰 리그에서 지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르에티와 프랑코로서 지금 라볼페 감독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전 이제 벌써 39분으로 향하고 있는 시간입니다. 아직 0대0 득점 없습니다. 이 멕시코의 수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끌고 나가는 멕시코. 그 전에 파울입니다. 발을 좀 갖다 댄 모양인데 파르도 선수가 상당히 괴로워합니다. 마케렐레. 그렇죠. 이거는 본선에 가면 최소한 경고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켈렐레 선수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파울성으로 상대 선수들을 상당히 괴롭히는 선수거든요. 고의성이에요, 사실은. 마켈렐레 선수가 뭐 세계 최고의 수비형 미드필더라는 이야기를 듣는 데에는 어떻게 보면 저러한 점들도 한몫할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선수들 윌토르 선수를 포함해서 좀 몸을 풀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었고요. 말씀드렸던 이제 신봉다 선수의 모습도 보였고요. 그렇습니다. 자, 헤딩으로 일단 뒤쪽으로 이어주고 있는 프랑스 바르테스 골키퍼 사뇨르 선수입니다. 아비달. 오늘 참 아비달 선수 그리고 마루다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오늘의 멤버 구성에서 또 가장 프랑스의 젊은 피라고 한다면 바로 그 두 선수거든요. 옆줄 바깥으로 나가면서 프랑스의 공격. 자, 그러나 멕시코의 공을 선언하고 있는 다미 주심입니다. 지금은 도라스 선수인가요?
사실은 지역 예선에서는 도라수 선수가 거의 빠짐없이 많은 경기를 뛰었거든요. 네. 그것은 지금 도라수 선수 오른쪽이나 역시 뭐 왼쪽 측면 내지는 중앙 모든 도라수 선수는 역시 멀티플레이어 기질이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도라수 선수와 지단 선수가 미드필드에 포진하는 그러한 것도 예상이 됐습니다만 사실상 본선에서는 좀 더 파워가 넘치고 좀 더 젊은 말루다 선수가 기용될 가능성이 좀 더 많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만 보더라도 말루다 선수의 그 장점이 상당히 많으니까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조금은 소강 상태예요. 전반 초반 15분까지 보여주던 그런 아주 그 치밀한 그런 조직력이 전반 후반 들어서는 좀 떨어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넓어졌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말루다 선수도 초반에 네. 비해서는 지금 좀 보이는 빈도가 줄었거든요. 그렇죠, 말루다 이 선수입니다. 자, 좁은 공간에 지단 제쳐놓고 반대편 치어다봅니다. 지단. 네. 그러나 태클로 막아냅니다. 역시 좀 볼을 예전에는 아트사커라는 말로 그 대명사처럼 되기도 했습니다만 그 똑같은 수준의 스피드겠습니다만 지금은 훨씬 늦어졌어요. 그게. 네, 아무래도 지단 네. 선수 뭐 스피드 자체가 최대의 무기였던 선수는 아니겠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스피드가 떨어졌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수비수들로 하여금 맞기 좀 편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워낙 또 알려진 선수이니까 말이죠. 네. 오른쪽에서 자, 시세 그러나 그대로 시세 선수. 골아웃됩니다. 시세 선수가 네. 좀 정확성에서 항상 좀 얘기가 나오는 선수이긴 합니다만은 이 프랑스의 도메네크 감독도 그런 면에서 생각이 많겠어요. 네, 지금 도메네크 감독의 좀 불만족스러운 네. 그리고 포워드들 2명을 지금 비춰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공격 진영에 네. 있어서 이제 불만이란 얘기죠. 후반전에는 아무래도 교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자, 중앙선 부근까지. 사실 시세 선수는 오세르 시절만 하더라도 2000년대 초반 네. 프랑스 리그의 어떤 주간 하이라이트를 보게 되면 시세 선수만 눈에 띌 정도로 그렇죠. 네, 당시 오세르의 기루 감독 휘하에서 굉장히 좋은 실력을 발휘했던 선수인데 네. 어떻게 보면 그 이후에 성장을 조금 하지 못했어요. 자, 아비달이 일단 뒤로 내주고요. 한 번에 찍어 차줍니다만 정확성이 좀 떨어지고 있네요. 네, 전체적으로. 이제는 프랑스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전 초중반까지 보여줬던 기동력도 그렇죠. 약간은 지금 쇠퇴한 모습이 보이거든요. 우리 대한민국 국가대표팀도 역시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우리로서는 프랑스와 대전할 때 30분 이내 전반 초반에 골을 내주지 않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멕시코도 공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카스트로 올려줍니다. 다시 한번 카스트로. 자, 뒤에 받쳐주는 선수가 좀 아쉽네요. 일단 내주고 뒤쪽으로 나왔습니다. 네, 하지만 역시 네. 예, 잡으면 붙어요. 네, 중앙의 압박은 네. 뭐 굉장히 무서운 팀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일단 완터치를 기본으로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에라와 마켈렐레를 상대하게 되는 그런 네. 입장에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최대한 빠른 패스 타이밍을 가져가는 것이 그렇죠. 오히려 우리의 볼 점유율을 늘릴 수 있는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마켈렐레 선수가 이어줍니다. 베이라. 이제 한숨 돌리는군요. 프랑스도. 자, 베이라 선수. 안쪽에 지단. 자, 돌아섭니다만은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네, 마켈렐레 네. 선수 사실은 뭐 수비형 미드필더의 교본으로서 어떻게 보면 가장 수비적인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의 네. 전형이거든요. 하지만 이 선수가 실제로는 발재간도 상당히 있는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루다. 자, 오른쪽으로 측면 돌파 참 대단해요. 옆줄을 따라서 측면 돌파 시도했던 마루다 선수 터치아웃 됐습니다. 전반전 거의 끝날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시세 선수가 오늘 전반전에 좀 불만족스러웠습니다. 네. 그리고 역시 멕시코도 사실 라볼페 네. 감독이 맡은 이후로 2004년 코파 아메리카 대회 때부터 2005년 컨페더레이션스컵 대회 때까지 전체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유지한 팀이거든요. 그렇죠. 어떤 그런 멕시코의 지금 끈끈한 조직력이 오늘 경기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 선에서 다시 한번 프랑스 그러나 뒤로 돌려줍니다. 멕시코가 지금 3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 4, 1, 2에서 최대한 7명의 숫자까지 수비에 지금 집중시키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그렇습니다. 사실상 프랑코와 네. 보르에티 선수를 제외한 그 나머지 선수들은 거의 지금 수비에 주력을 하고 그렇죠. 있거든요.
자, 추가 시간이 1분이 정해졌고요. 자, 마루다 선수 반대편 쳐다봅니다. 왼발로 올려줍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지단 찬스! 왼발 슈팅이 못 가요. 지단 선수 네. 골을 뺏기고는 있지 않죠. 자, 다시 한번 왼쪽에 아비달 뒤로 내줍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네, 지단 선수 순간적으로 어쨌든 멕시코 선수들의 협력 수비는 상당히 빨랐습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시세가 올려줍니다. 약간 뒤쪽 떨어뜨려 놓고 왼발 골키퍼 잡아내. 지금은 골입니다. 골. 네. 말로다 선수 골이에요. 네, 들어갔습니다. 네. 잡아내는 거 있습니다만 그대로 통과하면서 말로다 순간적으로 선수. 결국 말루다 선수에게 빠졌죠 지금. 네. 네. 결국 말루다 선수가 전반전에 프랑스 선수들 가운데서도 특히 공격적인 면에서 상당히 공헌을 많이 한 선수인데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보상을 받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말로다 선수 골키퍼에 잡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여기서 완전히 빠졌고 네. 역시 뭐 킥력, 왼발 킥력에는 또 누구에게도 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말루다 선수죠. 자, 잡히지 않았나 싶었는데 그대로 대단한 킥이군요. 산체스 골키퍼 손을 쭉 뻗어봤는데 그대로 통과합니다. 네, 산체스 골키퍼에게는 조금은 기분 나쁜 또 실점일 수도 있겠습니다. 전반 45분 마루다 선수의 통렬한 왼발 슈팅이 꽂히면서 프랑스가 1대0으로 앞서갑니다. 멕시코로서는 전반 잘 참다가 마지막에 한 골을 내주면서 전반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멕시코 수비로서는 참 최선을 다했는데 좀 아쉬운 면이 있고 마루다 선수 화려하게 걸맞는 골이 터졌네요. 그렇습니다. 역시 전반전 말루다 선수와 아비달 선수가 공수 양쪽에서 상당히 빛나는 활약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말루다 선수의 그러한 플레이가 보상을 받았고요. 네. 역시 프랑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평균 연령이 높으면서 약간은 좀 체력적으로 우리와 할 때는 그러한 부분이 우리에게 좀 희망적일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약간 내비친 그러한 경기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체력적인 면 이제 후반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자세하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고 전반전 경기 1대0으로 일단 마무리된 이후에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잠시 후에 전반전 경기 또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겠습니다. 네, 파리 생드리 스타드 드 프랑스 스타디움입니다. 이제 프랑스와 멕시코. 네, 파리 생드리 스타드 드 멕시코가 0대0으로만 전반을 끝낼 수 있었다면 사실 불안감은 그다음부터는 프랑스 팀에게 좀 더 압박이 올 거고요. 네. 멕시코가 후반전에 한결 유리한 가벼운 경기를 진행할 수가 있었던 것을 멕시코 입장에서는 좀 아쉽게 됐습니다. 마루다 선수의 골 장면에서 지단 선수 100번째 A매치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전을 맡기 위해서 경기장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네. 메르시 지주 선수. 네. 예. 지단에게 고마워요 그렇습니다. 지단 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네딘 지단 선수. 역시 그 국가대표로서 100경기 그리고 이제 그 세계 최고의 미드필더로서의 그런 위치 이런 것들을 두고 떠나기가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단 선수 하면은 역시 프랑스 축구 역사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네. 그것은 역시 미셸 플라틴이라든가 여러 어떤 뭐 티가나 또 지레스 선수들이요. 이런 선수들이 네. 있던 시대에는 프랑스가 실제로 메이저 타이틀을 거머쥐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자, 미카엘 실베스트르 선수가 후반에 나오는군요. 실베스트르 선수가 네. 갈라스 선수의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죠. 실베스트르 선수를 센터백 요원으로 투입하겠다는 얘기죠. 네. 자, 실베스트르가 후반전에 들어가고 갈라스 선수를 뺐습니다. 자, 네, 프랑스. 오늘 프랑스 팀, 프랑스 응원단들은 역시 지단 선수 중심의 어떤 많은 플래카드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유럽의 응원 문화를 보면 네. 아이템을 찾아서 가는 거죠. 윌토로 선수가 또 실방 윌토르 들어갔습니다. 선수가 들어가고 파트릭 네. 비에이라 선수가 빠지고요. 비에이라 선수를 빼고 윌토를 뺀다. 윌토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면에 좀 더 빠른 공격에 좀 더 치중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수비형 미드필드 자리에는 마켈렐레 선수 한 명에게만 의존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네. 사실 전반에 아무래도 골이 좀 한 골밖에 터지지 않은 게 상당히 도메네크 감독은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오늘 티에리 앙리 선수에게는 좀 더 많은 휴식을 부여하려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우리가 지금 프랑스의 이러한 진영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프랑스가 골이 필요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얼마든지 나올 수가 있는 진영이거든요. 그렇죠. 시세 선수는 그대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최전방의 시세 트레제게 선수 그리고 그 2선의 지단 선수를 중심으로 해서 윌토로 선수라든가 상당히 그 빠른 선수들이 포진을 또 좌우 양측에
네. 하겠습니다. 멕시코도 이제 네. 라몬 모랄레스 선수와 선수. 지니아 선수를 투입을 합니다. 이것은 멕시코도 공격을 한층 강화시킬 수가 그렇죠. 있는 포진이거든요. 사실 처음에 알려진 그 오늘의 스타팅이 시냐하고 이 모랄레스 두 명의 선수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 원래 저희가 받았던 스타팅 라인업, 선발 네. 라인업에는 두 선수가 다 들어 있었습니다만 뭐 결과적으로는 두 선수가 들어 있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오마르 브라보 선수가 또 들어갑니다. 네, 오마르 브라보 선수, 뭐 과달라하라 멕시코의 이제 유명한 클럽에서 네. 특히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라고 볼 수 있는 코파 리베르타도레스컵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세 명의 선수, 아주, 예. 시냐 나일손, 그리고 모랄레스, 오마르 브라보 이렇게 세 명의 선수를 멕시코의 라폴베 감독도 후반전에 투입을 시켰습니다. 네, 이것은 멕시코 입장에서는 아주 공격적인 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그 라볼페 감독 입장에서는 전반전 0대0 잘 지켜낸다면 후반전 승부를 걸겠다는 생각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왼발 재능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던 라몬 모랄레스 선수, 그리고 브라질에서 멕시코를 선택해서 멕시코 팀에서 플레이메이커를 하고 있는 지냐 선수, 네. 그리고 스트라이커인 오마르 브라보 선수. 네, 멕시코도 이제는 정말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맞서려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두 팀 모두 후반에 공격적인 면이 참 불꽃이 튀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자, 프랑스 자기 진영입니다. 왼쪽으로 이어지면서 후반전에 들어간 실베스트르 선수. 미카엘 실베스트르. 네, 한 가지 변수는 실베스트르 선수가 왼쪽 측면에 있고 아비달 선수가 중앙에서 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지금 아비달 선수가 갈라스 선수 자리로 들어가고 실베스트르 선수가 좀 더 측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 사뇨리 전진 패스. 자, 땅볼 깔아주고 중앙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한 발 앞서서 일단 걷어내고 있는 멕시코의 2번 달고 있는 수아레스 선수. 네, 시세 시세. 선수는 네. 사실 월드컵 본선에서 좀 더 자신의 출장 시간을 많이 갖기 위해서는 네. 네, 후반전에는 좀 만회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좀 해결해주는 모습을 보여줘야죠. 지단. 자, 말로다 선수가 코너킥을 처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킥. 왼발로 코너킥 약간 높게 뒤쪽. 자, 뛰어 올라왔습니다. 네. 골키퍼 정면입니다. 이번엔 멕시코 선수들이 조금 정신을 놓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약간은 지금 멕시코의 집중, 네, 그리고 시세 선수의 점프가 워낙에 높네요. 네. 시세 선수. 역시 멕시코는 물론 멕시코에도 큰 선수들이 군데군데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신체 조건 면에서는 좀 유럽에 그렇죠. 떨어지는 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지금 전역에서 네. 볼 수 있는데 이 오마르 브라보 브라보 선수를 선수요. 깊숙하게 지금 원톱으로 놓고 있어요. 예, 이제는 멕시코가 역습을 시도하더라도 브라보 선수는 좀 더 빠르거든요. 네. 자, 지단 앞쪽으로 이어주고 시세가 일단 뒤로 내주고 들어갑니다. 깊숙한 점에서 시세 코너본까지. 자, 제치고 들어가나요? 시세 크로스. 네. 그러나 수비 맞고 나옵니다. 살시도 살시도. 선수가 잘 막았죠. 네. 네, 프랑스도 지금 선수 프랑스의 교체가 있는 지금 아르디아라 선수. 네. 말루다 선수를 빼나요? 마켈렐레 선수죠. 마켈렐레 선수를 뺐군요. 네, 이것은 역시 네. 같은 위치에 해당하는 선수끼리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마켈렐레 선수가 지금 그렇죠. 한 명의 수비형 미드필더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에 지금 알루 디아라 선수가 한 명의 또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하겠습니다. 자, 디아라 선수가 들어가고 마켈렐레 선수를 뺐습니다. 네, 리버풀에도 뭐 잠깐 네. 있었던 선수죠. 일단 헤딩으로 걷어내고 있는 멕시코. 자, 멕시코의 말루다. 멕시코의 시냐 선수. 자, 프랑스가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지금 이렇게 되면 치고 중앙을 들어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골! 네. 그러나 지단 선수 슈팅까지 가지 못합니다. 네, 프랑스에게는 지금 워낙에 네. 측면 플레이가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우, 양측을 네. 상당히 많이 이용해요. 우리도 저렇게 만약에 측면이 돌파가 됐을 네. 때 중앙에서 쇄도하는 선수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조원이라든지 이영표라든지 김동진이라든지 우리 측면 수비수들이 상당히 그 수비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주고 빠진다는 것이 조금 사인이 맞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멕시코가 계속해서 공을 소유합니다. 걷어냅니다. 중앙선 부근에서 멕시코의 공격. 멕시코가 전반전보다는 상당히 공격적이에요. 네, 아무래도 멕시코도 공격 자원을 뭐 충분히 지금 투입을 그렇죠. 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좋은 기회 치고 들어갑니다. 아, 지금 트래핑 한 번이 골을 놓치는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지단.
자, 방향을 바꿔서 디아라 선수 왼쪽으로 이어줍니다. 지단. 네, 지단 마루다. 선수의 패스는 네. 네, 여전히 수준은 살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컨디션은 일시적이지만 축구에 있어서의 수준은 영원하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또 선수를 바꿉니다. 네, 장알랑 붐송 선수죠. 봄송이 나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티랑 티랑 선수를 선수를 빼나요? 빼주고 있죠. 네. 휘랑을 빼고 봄성 선수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네, 결국은 도메네크 감독의 입장에서도 네. 지금 이 경기 물론 중요한 평가전이기는 합니다만 결국 여러 선수들을 시험하고 있고 특히 노장 선수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무리시키지는 않는 모습이 네. 보이고 있습니다. 자, 왼발로 올려줍니다만은 헤딩 걷어내고 있는 멕시코. 뛰어들으면서 저런 장면에 부상이 종종 생기는데요. 멕시코 네, 공을 지니아죠. 뺏겼습니다. 지니아. 자, 시니아 선수. 잘 빠졌. 깔아줍니다. 네. 조금 짧았나요? 다시 한번 뛰어들어가면서 시니아. 자, 반대편 쳐다봅니다. 그러나 수비 맞고 일단 뒤로 쳐진 것을 멕시코가 다시 한번 안으로 넣어줍니다만은. 자, 그대로 골아웃되면서 코너킥. 프랑스의 봄성 선수. 네, 이제는 문제 뉴캐슬에서 정말 많은 실수를 했던 붐송 선수가 지금 센터백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자, 특히 중앙 수비수에게 실수란 참 극약과도 같은 건데 말이죠. 네, 이제는 실베스트르, 네. 아비달, 붐송, 산열 이러한 이제 프랑스의 포백 라인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된 수비 흐름도 좀 봐야 되겠죠. 자, 왼발로 땅볼 깔아줍니다만은 그대로 골아웃됐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역시 코너킥. 멕시코의 입장에서도 네. 높이 띄우는 프리킥이나 코너킥보다는 역시 빠르고 낮은 그러한 그렇죠. 세트 플레이가 유력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 뛰어나오면서 잘라 들어가는 선수를 상당히 기대하고 있어요. 자, 왼발로 다시 한번 땅볼 이번에 깔아줍니다. 뒤쪽 올라가겠죠. 네, 역시 제쳐놓고. 시니아 선수가 네. 들어오면서 멕시코 중원에서의 볼 흐름이 전반전보다는 향상이 네. 되고 있거든요. 자, 땅볼 깔아주고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시니아가 네, 이번에 패스 오른쪽으로 좋아요. 넣어줍니다. 코너 부근 네, 그대로 결국은 골킥이 프랑스의 선언됩니다. 볼이 됩니다. 네. 멕시코의 파르도. 자, 전체적으로 프랑스 선수는 지금 후반전 들어서 5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단 네, 선수도 지단 빼나요? 선수. 네. 네, 역시 뭐 노장 선수들 위주로 지금 바꿔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네. 지단 선수에게 오늘 역사적인 날이기는 합니다만 그렇죠. 글쎄요, 오늘 전반전 이제 후반전 초반에 교체돼서 나갑니다만은 네. 예전에 지단과는 조금은 차이가 있구나 하는 것을 어쩔 수 없이 좀 느끼게 되는데요. 네, 비카시 도라스 선수가 들어갔고요. 지단 선수는 주장 완장을 넘겨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도라스 선수가 지단 선수 대신에 들어갔고 지단 선수는 이제 A매치 100경기째 일단은 마무리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역시 말씀하셨던 대로 지단 선수 역사적인 오늘 출장에서 네. 사실은 조금 더 좋은 활약을 펼쳐주고 나갔더라면은 축구 팬들의 가슴에는 좀 더 기쁜 일이 됐을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월드컵 본선에 쓴 네, 경기가 이제는 있으니까요. 이것이 지금 본 네. 무대는 아니죠. 역시 자, 도라스 멕시코, 선수는 플레이메이커의 재능을 지닌 선수이기 때문에 지단 선수와 뭐 동일한 역할을 하는 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멕시코의 공격 중앙선 볼입니다. 자, 한 번에 찔러주는 패스. 좋아요. 지금 골키퍼가 패스 옵사이드입니다. 지금 옵사이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브라보 선수, 오마르 브라보 선수죠. 엄마르 브라보 선수. 하지만 중간에 지금은 찔러주는 패스가 후반전 들어서 많이 나오는데요. 의도와 착상이 상당히 네. 글쎄요, 이것은 옵사이드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글쎄요. 네, 지금 프랑스의 포백 라인 중에서 조금 특히 뒤쳐져 있는 왼쪽에서, 선수도 네. 있었거든요. 그리고 왼쪽의 멕시코 동료는 사실 이 경우에는 글쎄요, 옵사이드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데요. 지금 브라보 선수는 분명히 네. 뒤에서부터 달려나갔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바르테스 선수의 또 수비는 좋았다고 봐야죠. 자, 시세. 자, 주 프랑스의 공격. 자, 왼쪽 공간이 좀 열렸었는데 연결이 안 됐고요. 짧았습니다. 네, 지금 도라스 네. 선수 패스 미스가 됐습니다. 자, 중앙선 볼에서 일단 헤딩으로 실베스트로 걷어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실베스트르 선수 처음에 투입될 때는 역시 센터백으로 좀 더 예상을 해드렸습니다만 네. 아비달 선수도 사실은 센터백과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지금 이것은 도메니크 감독의 판단은 실베스트르 선수를 투입할 때는 측면이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 초반에 보던 프랑스 팀과 지금의 프랑스 팀, 물론 6명의 선수가 지금 바뀌긴 했습니다만 전혀 다른 팀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사실은 그만큼 바뀐 선수가 많으니만큼 사실은 기동력과 체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지금의 프랑스 멤버들은 전반전 초반의 프랑스 선수들보다는 약간은 좀 느슨한 면이 있거든요. 그렇죠. 자, 살시도가 한 번에 왼쪽으로 깊숙하게 이어주고요. 자, 반대편 좋습니다. 이게 골대를 넘깁니다. 또 오마르 브라보 선수죠? 완벽한 찬스를 놓칩니다. 완전히 놓쳤어요. 네, 지금 네. 세 명의 수비 사이를 브라보 선수 정말 옵사이드 그렇죠. 라인을 정확히 보고 지금 돌파를 했고요. 이마 약간 위쪽으로 맞았어요. 네. 그대로 놔두는 건 어떨까 싶었습니다. 지금은 가엘 지베 선수의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지베 선수라든가 네. 프랑크 리베리 같은 선수에게도 어떤 시험의 기회가 주어질 수가 그렇죠. 있습니다. 피해방 달고 있는 가젤 지베 선수. 지금 안 나온 선수들도 상당히 많아요. 네. 지난번에 프랑스가 슬로바키아에게 2대1로 패하면서 관중들에게 야유를 많이 받았습니다 말이죠. 네. 자, 다시 한번 인터셉트하고 있는, 그러나 뒤쪽에서 밀었습니다. 지금 멕시코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네. 않습니까? 그것은 역시 이제는 미드필드에서 어떤 패스의 길을 풀어줄 수 있는 네. 지니아 선수가 투입이 돼 있고, 전반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보르에티 프랑코 조합은 사실상 빠른 역습을 취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조합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오마르 브라보 선수가 있기 때문에 멕시코의 빠른 역습이 또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니아 선수가 그 뒤에서 받쳐주고 있고요. 바로 그렇습니다. 네. 자, 멕시코. 글쎄요, 이런 상황이 뭐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도 그런 면에서 빠른 선수의 움직임, 그런 걸 중심으로 해서 좀 수비를 흐트러지는 모양들, 이런 걸 좀 기대해 봐야 되겠는데요. 네, 사실상 이 멕시코와 프랑스의 경기를 보면서 우리가 프랑스를 상대해야 되는 방법도 거의 어떻게 보면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죠. 프랑스 선수들에게 어떤 일사불란한 강인한 압박을 해서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어줘야 되고요. 네. 그리고 최대한 우리로서도 좀 빠른 스피드를 지닌 선수들 위주의 라인업을 구성을 하는 것이 프랑스를 상대할 때는 뭐 특히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 초반에 프랑스가 꽉 짜여진 그런 조직력이 발휘할 때는 수비에 좀 전념하면서 전반전 특히 중반 이후까지는 좀 지켜나가야 한다. 네. 뭐 이런 건 명제겠어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현재 평균 연령이 높은 프랑스를 감안할 때는 아무래도 초반에 몰아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렇죠. 자, 멕시코의 산체스 골키퍼, 시세 선수. 자, 여기에서 멕시코가 좀 한 골을 만들어낸다면 프랑스로서도 상당히 그 입장이 바뀌겠는데 말이죠. 네. 지금까지의 내용은 역시 시세 트레제게 조합은 네. 그렇게 큰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윌토르 선수는 거의 지금 뛰는 그림상으로는 측면 미드필더처럼 뛰고 있죠. 네. 자, 헤딩 돌려놔주고 멕시코의 흐름이 좋습니다. 역시 이 시니아 선수가 곳곳에 지금 포진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브라질에는 참 좋은 선수가 많다는 또 반증이기도 하죠. 네. 자, 땅볼 깔아주고 시니아 선수까지 연결됩니다만 중간 차단 끌고 나옵니다. 이번엔 프랑스의 공격 오른쪽으로 열어주었고요. 자, 약간 먼 거리 슛 그러나 수비 맞고 지금은 뜹니다. 시세 선수 슈팅 욕심이 약간은 좀 좀 있었어요. 무리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죠. 네. 본인도 답답한 거죠. 네. 결국 전반전의 어떤 플레이 내용에 대해서 좀 본인이 만회할 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된다면 시세 선수의 답답함이 트레제게 선수 반대편은 기다리고 있는 선수에게 또 이어지는 골입니다. 네, 지금 트레제게 선수의 모습도 카메라가 네. 비춰줬습니다만 자, 코너킥 마로다. 네, 트레제게 중앙에서 노리고 있고요. 시세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왼발로 꺾어줍니다. 뒤쪽 헤딩! 맞습니다. 네. 이번에는 상당히 아쉬운데요. 디아라 선수. 선수에게 네. 마지막 찬스가 왔는데요. 디아라 선수 미처 준비를 하지 네, 못하고 어떻게 있었어요. 보면 그렇습니다. 본인의 준비도 완벽하지가 네. 못했죠. 앞쪽에서 또 트레제게 선수 머리를 스치면서 나왔거든요. 지금은 만약에 골이 됐다면 네. 좀 재밌는 장면이 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쪽에서 멕시코.
멕시코로서도 이제 후반 초반 들어와서 상당히 기세가 좋지 않습니까? 네, 이럴 지금- 때 좀 점을 찍어주고 가면 경기하기가 편해져요. 그렇습니다. 오마르 브라보 선수에게 특히 지금 많은 찬스가 오고 있는데요. 네. 지금 자, 왼쪽으로 이어가고요. 예, 특히 붕송 아비달의 지금 네. 중앙 수비 라인이기 때문에 글쎄요, 뭐 프랑스가 어차피 본선에 이러한 중앙 수비 라인으로 임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글쎄요, 전체적인 경험 면에서 좀 부족해 보이는 것이 네. 사실입니다. 자, 프랑스가 공을 뺏어냅니다. 자, 오른쪽에서 네, 도라스 프랑스의 선수도 공격, 패스가 도라스. 좋은 선수예요. 네. 도라스 땅볼 깔아주고 그러나 네, 시세 선수가 볼을 네. 뺏겼죠. 살시도. 글쎄요, 좌우의 공격, 그 측면 공격 들어가는 것도 전반에 비해서는 상당히 날카로움이 좀 무뎌져 있어요. 네, 사실은 지금 윌토르 선수도 네. 투입이 됐기 때문에 프랑스의 측면이 더 강화가 돼야 맞습니다만 네. 말씀하신 대로 전반전보다 오히려 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땅볼 깔아주고 반대편 올라가나요? 길었습니다. 그대로 골아웃됩니다. 오소리오. 자, 지금 지베 선수가 준비를 하나요? 얼굴에 상처가 좀 큰 상처가 있군요. 지금은 리베리 프랑크 리베리 선수인가요? 자, 시세. 자, 역시 그 평가 전이니만큼 상당히 많은 선수들을 교체 준비를 네. 지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또 지베 선수는 발탁이 됐지만 네. 세바스티앙 스킬라치 선수는 발탁이 되지 못했고요. 네. 리베리 선수는 발탁이 됐지만 지울리라든가 피레스 선수가 발탁이 되지 못했지 않습니까? 피레스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그 좀 아쉬울 거예요. 네, 상당히 네. 프랑스의 이번 선발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그렇습니다. 있었습니다. 또 시세 선수와 사하 선수는 발탁이 됐지만 아넬카 선수가 또 부름을 받지 못했죠. 네. 자, 오른쪽에서 땅볼 깔아주고 오른쪽 올라갑니다. 헤딩! 그러나 뒤쪽으로 흘러갑니다. 다시 한번 2선에서 공잡고 있는 멕시코 안으로 이어줍니다만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프랑스가 걷어냅니다. 중앙선본에서 프랑스의 공격. 자, 윌토르죠. 윌토르 땅볼, 그러나 수비 맞고 옆줄 바깥으로 나갑니다. 윌토르 선수. 네, 윌토르 선수는 정말 마지막 전성기를 지금 리옹에서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죠. 아스날에서보다 리옹에서 좀 더 많은 기회를 얻으면서 상당히 컨디션적으로는 네. 부활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윌토르 선수는 유로 2000때가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도 네. 들어요. 하지만 의외로 이제 아르센 벵거 감독의 아스날에서는 네.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기회를 부여받지는 못했어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윌토르. 자, 반대편 보죠. 대각선으로 이어주고 지금 도라스 선수의 네. 공간 패스였죠. 말로다. 일단 뒤로 내줬습니다. 반대편 2명, 3명 들어가 있고요. 돌아서서 오른쪽으로 다시 한번 이어갑니다. 조금 주변을 돌죠. 다시 한번 말로다. 네, 지금 터치 좋았고요. 자, 반대편 2명 들어가 있어요. 실베스트루? 올라갑니다. 골키퍼 네. 잡아냅니다. 역시 이런 아, 공격이죠. 네, 지금도 전반전에도 한번 미드필드에서부터의 사뇰 선수를 향한 어떤 네. 원투 패스에 이은 오버래핑이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또 왼쪽에 실베스트르 선수가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역시 이런 상황에서는 크로스는 트레제게 선수를 겨냥하게 돼 있죠. 자, 이번에도 멕시코 다시 한번 공을 잡아냈습니다. 자, 모랄레스가 관중석에 지금 그 야유가 나오고 있어요, 이제. 자, 다시 한번 왼쪽으로 이어줍니다. 그러나 중간 차단하고 있는 프랑스. 후반전은 멕시코의 페이스입니다. 네, 마르케스 선수가 좀 더 공격적으로 좀 가담을 해줄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마르케스 선수는 뭐 멕시코의 베켄바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은 그만큼 공격적인 역량, 플레이메이커로서의 자질도 지니고 있다는 건데요. 자, 도라수가 또 빼주고, 그러나 다시 한번 멕시코가 공을 뺏어냅니다. 멕시코로서는 좀 공간을 넓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프랑스의 선수들이 전반전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기동력적으로 좋은 플레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 멕시코의 선수들이 좀 더 경기장을 폭넓게 사용하면서 프랑스 선수들의 간격을 넓혀줄 필요가 그렇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지금 공격 플레이는 실베스트르, 좋았죠. 그리고 네. 트레제게.
우리가 역시 가장 경계해야 될 플레이들 가운데 하나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노리고 있다가 헤딩 슈팅까지. 트레지게 선수를 또 혼자 놔뒀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패스 미스 중간 차단하고 있는 멕시코. 멕시코 입장에서는 지금 공격 숫자가 많지 않았다는 네. 점이 다소간 아쉽죠. 이 도라 선수가 좌우로 찔러주는 패스가 좋기도 한데 중간중간 차단되는 상황들이 생기는군요. 네, 좀 전에 트레제게 네, 선수의 헤딩 트레제게. 장면. 산체스 골키퍼. 트레제게 선수에게는 뭐 우리 대표팀도 저렇게 자유로운 헤딩을 주게 되면 그럼요. 뭐 최소한 유효 슈팅 이상 날릴 수 있는 네. 선수거든요. 자, 시세가 뒤로 빼줬고요. 지금은 돌파가 네. 치고 들어갑니다만은 수비 숫자가 많습니다. 골키퍼가 걷어냅니다. 어서리어 선수 그리고 윌터르 주고 앞으로 돌아 들어가는 윌터르 선수. 노장인 빼는군요. 클라우디오 네. 수아레스 선수를 빼주고요. 로드리게스 선수가 투입이 되죠. 22번 달고 프란시스코 있는 로드리게스 로드리게스 선수요. 선수가 들어갑니다. 로드리게스 선수 25살이에요. 이것은 역시 수비수로 교체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91cm의 장신 선수입니다. 자, 중앙선 보내서 프랑스 골키퍼 바르테스에게 연결해줍니다. 자, 좀 실수 아닌가요? 지금은 멕시코에게 좋은 찬스예요. 네. 만들지 못합니다. 바르테스 선수가 발로 처리한다는 것이 멀리 가지 못했고 멕시코 선수 앞에 떨어졌는데 멕시코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찬스를 놓쳤습니다. 바르테스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시절에도 저런 유형의 실수들이 좀 있었던 선수죠. 지금 그 바르테스 선수로서는 실수가 참 치명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쿠페 선수와의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 초반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바르테스 선수가 지금 실력이 없는 골키퍼인가? 그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네. 바르테스 선수 여전히 뭐 대표팀에 뽑힐 만한 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쿠페 선수의 안정성이 더 좋다는 거죠. 네. 자, 프랑스의 뉴아라 선수가 넘어졌다 일어났고요. 경고를 주고 있는 다미 주심입니다. 19번 달고 있는 브라보 선수. 오마르 브라보 경고를 받았습니다. 네. 최근에 남미의 챔피언스 리그인 리베르타도레스에서는 과달라하라라는 멕시코 클럽이 지난 시즌, 뭐 이번 시즌 계속 잘하고 있거든요. 네. 그 팀의 스트라이커입니다. 자, 헤수스 아레노 선수를 집어넣고 모레티를 뺍니다. 헤수스 아레야노 선수. 이제 역시 이것은 또 공격수와 공격수 간의 교체죠. 네. 이제는 오마르 브라보 선수, 아레야노 선수. 아레노 선수도 68경기째 출전이니까 상당히 경험이 많은 선수죠. 아레야노 선수 뭐 절대로 신진이 아니죠. 베테랑입니다. 중앙선 보온까지 접근하면서 멕시코의 공격. 후반전도 22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전반전에 좀 긴박감이 있던 그런 상황과는 후반전 조금은 차이가 나요. 살시도 선수의 모습이었고요. 네, 사실은 이렇게 약간 느슨해진 경기 흐름에서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정말 동점골을 한번 노려볼 만한데요. 이럴 때 좀 더 조여줘야죠, 멕시코 입장에서는. 이 축구라는 게 뭐 모든 스포츠가 비슷하겠습니다만 축구는 특히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프랑스 쪽은 아무래도 지금 약간은 이번에 파울인가요? 지금도 그대로 경기 진행시킵니다. 지금 품송 선수 아닙니까? 네. 지금 오마르 브라보, 바르테스 골키퍼, 트레제게, 시세 선수. 트레제게, 시세 이 투톱의 위력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프랑스의 투톱으로서는 떨어진다. 이런 평가를 일단 내릴 수가 있겠어요? 다만 역시 프랑스의 모든 포인트는 티에리 앙리 선수입니다. 그렇죠. 지금 이 그라운드를 지금 아직까지도 밟지 않고 있는 가장 무서운 선수가 지금 밟지 않고 있거든요. 네. 바로 이제 프랑스의 평가전 일정이 6월 1일 덴마크와의 경기 ETV를 통해서 역시 4시부터 3시 50분부터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만 그 경기 또 중국과의 6월 8일 경기 이런 경기들에서 이제 앙리 선수를 마지막 점검을 할 수가 있겠어요. 네, 덴마크도 뭐 이번 월드컵에 출전은 못하게 됐습니다만 상당한 수준이 있는 팀이죠. 자, 오른쪽에서 프랑스의 공격. 자, 중앙 약간 먼 거리 왼쪽으로 말루다
자, 마누다가 올려줍니다. 네. 헤딩 처리합니다. 역시 마누다 선수 위협적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네. 말루다 선수에게 저렇게 크로스가 올라올 정도의 공간을 프랑스 쪽에서 좀 많이 허용했어요. 멕시코 쪽에서요. 쪽에서요. 예, 네.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 올려준 것을 일단 헤딩 처리하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그 마누다 선수의 크로스 정확도 위협적인 선수입니다. 자, 그대로 어드밴테이지를 적용시켰는데 네, 지금은 글쎄요. 지금 끊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경기를 좀 네. 중단시켜 일단은 네. 계속 하고 있는데요. 자, 오른쪽 시세. 네, 지금은 부상자를 봤겠죠? 글쎄요, 그대로 경기를 진행시킵니다. 일단 뒤로 네, 내고 그것이 그렇다면 파울이 아니라는 판단 속에서 경기를 지속시켰나요? 조금은 네, 모호합니다. 어쨌든 일어났습니다. 자, 왼쪽으로 파고 들어갑니다만은 이번엔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도라스 선수의 파울이죠. 네, 도라스 선수의 반칙입니다. 지금 지니아 선수가 들어온 이후에 멕시코는 상당히 공격 부분이 풀리기는 했는데요. 네. 바로 지금 나왔던 라몬 모랄레스 선수가 왼쪽에서 좀 더 많은 돌파를 시도해 줘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멕시코. 중앙에 2명 들어가 있고요. 중앙 수비를 상당히 탄탄하게 하고 있는 프랑스입니다. 자, 땅볼 약했어요. 통과하지 못합니다. 바르테스 골키퍼. 멕시코 진영까지 길게 이어갑니다. 로소리오. 자, 중앙 있고, 자, 왼쪽으로 빠져들어가는 선수가 있는데요. 자, 시니아. 자, 중앙이었습니다만은 너무 좁아요. 네, 왼쪽 측면 공간도 선택해 볼 만했는데요. 그렇죠. 좌우 측면으로 갔다 나오는 수 괜찮은데 대개 보면은 멕시코 선수들은 중앙 돌파를 좀 고집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아무래도 멕시코 역시 남미 축구의 세밀한 중앙 위주의 어떤 세밀한 패스를 즐겨 하기는 하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의 멕시코의 멤버 구성은 사실 측면도 강한 선수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거든요. 프랑스 주고받고 이 미드필드에서 행해지는 지금 좋아요. 많아요. 여기서 자, 빠져나갈 수가 측면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한 템포씩 느려요. 네, 그리고 볼을 잡은 이후에 줄 곳에 대해서 너무 좀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선수들을 지금 멕시코 선수들에게 대비해서 보는 그런 관점이 되겠습니다만은 좌우 측면 물론 그 스타일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우리와는. 전체적으로 측면에서 좀 살아주는 모양새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멕시코의 측면 공격은 전반전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죠. 자, 에브레드 패스미스. 프랑스가 공을 빼내서 왼쪽으로 이어갑니다. 시세 일단 뒤로 내주고, 그러나 다시 한번 공을 뺏어내고 있는 멕시코. 상당히 좀 지루하게 느껴질 정도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멕시코의 공격. 이 프랑스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짜여진 그런 선수 숫자를 수비 숫자를 상당히 많이 놓고 있어요. 네, 지금 포백 라인 일자 수비를 하면서도 선수들의 적절한 간격 유지를 지금은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수비 미드필더와 공격 진영과는 상당히 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자, 땅볼 지금 좋은 기회 오른발. 여기 자, 돌파가 안 되나요? 네. 지금은 뒷 수비수의 커버 플레이가 좋았죠. 그렇습니다. 바로 돌려 세워서 바로 슈팅으로 들어가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요. 자, 왼쪽 공간으로 이어지고 있는 멕시코. 네, 멕시코 선수들은 자, 약간 먼 거리 오른쪽으로 벌려줍니다. 네, 지금도 약간은 타이밍이 늦었어요. 카스트로죠. 자, 일단 다시 한번 중앙으로 주고 빠지고 좁은 공간에서 다시 오른쪽으로 가야죠. 올려줍니다만은 네, 지금은 걷어냅니다. 크로스의 부정확성이 다소 아쉽습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 공격. 왜 프랑스가 수비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멕시코가 공격 연습을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 프랑스 선수들은 글쎄요. 네. 친선 경기 지금의 스코어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는 걸까요? 1대0은 만족하긴 좀 이르지 않습니까? 시간이 28분밖에 안 됐는데요. 물론 지금 현재 뛰고 있는 프랑스 선수들은 주전은 아닙니다만 네, 더러 선수. 리벨이죠? 네. 22번 달고 있는 리베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네, 헤라르도 토라도 선수와 토라도 마르케스 선수가 선수. 들어갑니다. 그리고 마르케스를 뺐어요. 이것은 중앙 네. 역시 토라도 선수 공격 슈팅력과 어떤 태클 능력이 무서운 중앙 미드필더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역시 트레제기를 비슷한 뺍니다. 역할을 하는 선수들 간의 교체고요. 네. 지금 프랑스는 트레제기 선수가 나오고 리베리 선수가 리베리 선수를 집어넣습니다. 이것은 시세 선수를 지금 트레제기 선수 자리에 활용하겠다는 그러한 글쎄요. 것으로 보입니다. 리베리 선수는 아무래도 역시 플레이메이커 내지는 네. 뭐 측면 윌토르가 좀 올라가나요, 그럼? 그렇습니다. 네. 시세와 윌토르의 조합도 가능하겠고요. 자, 뒤쪽에서 프랑스가 공을 잡아냅니다. 리베리 선수는 뭐 프랑스 축구의 앞으로의 가장 큰 기대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공격 라인의 거의 모든 위치에서 활약이 가능한 선수죠. 23살이니까 젊은 선수예요, 프랑스에서는. 네. 사실 뭐 23세 이하 팀 경기 네. 리베리 선수가 뛰는 경기를 뭐 중계해드린 제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만 네. 거의 프랑스의 그 나이대의 선수들 가운데서는 뭐 잉글랜드의 루니, 뭐 아르헨티나의 메시 선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리베리 선수도 프랑스에서는 뭐 그 정도의 선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멕시코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소리아 선수. 오른쪽 측면. 자, 1대0 프랑스가 전반 45분 추가 시간에 터진 골이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멕시코의 공격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데 그걸 역으로 본다면 네. 프랑스의 수비가 좀 중앙이 탄탄하다는 얘기도 되겠죠. 우리 대표팀은 멕시코가 지금 하고 있는 플레이보다는 네. 좀 한 박자 빠른 플레이를 그렇죠. 전체적으로 구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번번이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지금도 네. 좀 늦죠. 결국은 볼을 갖고 있지 않은 선수들의 움직임이 멕시코가 그렇게 빠르지 못하기 때문에 네. 지금 줄 곳이 마땅치 않은 원인이기도 한데요. 그렇습니다. 마루다 선수가 지금 경고를 받았습니다. 프랑스의 7번 달고는 마루다. 그래도 멕시코도 후반전에는 지금 공격적으로 상당히 향상이 네. 됐습니다만 여전히 프랑스의 수비를 뚫을 정도로 빠르지는 못하거든요. 이 멕시코가 보면 평소에도 원래 스타일이 좀 그렇게 네. 빠른 편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로서는 그보다 한 템포, 반 템포 정도는 더 빨라야 된다는 결론은 나왔습니다. 자, 올렸습니다. 뒤쪽. 그러나 헤딩으로 처리하고 있는 프랑스. 네, 지금은 프랑스도 네. 사실 지금과 같은 4백 라인으로 경기를 해본 적은 프랑스도 많지 않거든요. 그럴 겁니다. 네, 지금은 사뉴얼 선수 튕기고 실베스트르 선수 튕기고 네. 오른쪽에서 코너킥 얻고 있는 멕시코. 자, 역시 22번 달고 있는 로드리게스 선수 191cm 장신 선수거든요. 네, 공격에 가담을 해 있죠. 네. 중앙에서의 몸싸움이 심합니다. 역시 다미 주심이 일단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실베스트루와 지금 로드리게스 선수가 상당히 많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코너킥 올라갑니다. 약간 낮게 헤딩 그러나 뒤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여기서 프랑스의 역습이 올라가나요? 네, 실베스트로 발만 높았습니다. 왼쪽에 다시 한번 멕시코의 공격. 자, 안으로 접어주고 이어줍니다만은 이번엔 손에 맞았습니다. 프랑스의 프리킥. 네, 지금은 살시도. 경고 카드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살시도 선수도 경고가 나올 것 같으니까 모르는 척하고 한번 도망가 본 거예요. 왼손에 맞는 장면. 글쎄요, 뭐 네. 파르도 선수 경고는 준 것 같지 않습니다. 시세. 글쎄요, 시세를 계속해서 이제 후반전 내내 기용하면서 도메네크 감독이 지금 일종의 테스트도 되겠어요. 네,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만족할 만한 모습이 없습니다. 자, 코너킥. 네, 리베리 선수. 리베리. 전체적으로 이제 프랑스의 공격이 후반 들어서 상당히 그 좀 빈약하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네. 바로 지금 보이는 말루다 선수가 트레제게 선수의 헤딩을 네. 겨냥했던 그 공격을 제외한다면 글쎄요. 자, 말루다 옵사이드예요. 부심의 기가 올라갔죠? 네. 아주 감각적으로 다시 한번 이어줬습니다는 옵사이드 위치였습니다. 네, 하지만 순간적으로 지금은 저쪽 공간이 완전히 비어 있었기 때문에 네. 네, 의도 자체는 날카로웠다고 볼 그렇죠. 수도 있습니다. 자, 패스로 이제 중앙선 넘고 있는 멕시코.
꼭 좀 네, 한두 번 끄는 버릇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멕시코 선수들은 일단 네. 볼을 잡게 되면 일단은 약간 드리블부터 생각을 하거든요. 자, 리베리 선수 넘어지면서 일단 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평가전에서 뭐 아주 거친 이런 반칙은 할 필요가 없는데요. 네, 토라도 선수. 네, 토라도 선수가 투입될 때 상당히 강인한 네. 태클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죠. 토라도에게 경고가 주어집니다. 이 본선에서의 경고는 정말 그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결정적인 네. 상황이 아니라면 카드를 받을 행동은 절대로 하지 그럼요. 말아야 됩니다. 우리 대표팀이 지금 그 층이 상당히 그 두터워졌다고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주요 선수가 한두 명 경고를 해서 결정을 한다든가 하는 건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토고, 스위스 네. 이런 국가들과의 경기에서는 상당히 경기 외적인 신경전, 상당히 물리적인 신체적 접촉이 그럼요.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경고가 무서워서 몸싸움 할 걸 못해서는 또 안 되고요. 그거는 절대로 아니죠. 자, 일단 뒤로 내주고 땅볼 깔아줍니다만은 일단 걷어냅니다. 자, 옆줄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공 잡고 있는 프랑스의 자, 사뇰 일단 뒤로 내주고요. 이 중앙선 부근부터 빠르게 접근해 들어가는 모습이 좀 없어요. 자, 지금은 잘 빠졌고요. 리베리 올려줍니다만은 반대편이 없습니다. 그대로 골아웃했습니다. 리베리 선수가 많이 뛰어주는군요. 네. 아무래도 그리고 프랑스 팬들의 입장에서도 네. 리베리 선수에게는 뭐 이번 월드컵보다는 앞으로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겠죠. 리베리 선수의 크로스, 하지만 시세 선수가 좀 바깥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네, 멕시코는 지금 오마르 브라보 선수는 정말 최전방에서 많은 찬스를 네. 맞이를 했었는데요. 자, 카스트로 다시 한번 주고 빠지고요. 시간, 이게 멈칫하면서 시간을 다 뺏깁니다. 좀 아쉬워요, 하레아노. 디아라 선수의 태클이 반칙으로 선언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멕시코가 뭐 결코 약한 전력이 아니고 항상 월드컵에서도 기본 이상은 하는 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좋은 8강, 4강 이러한 성적까지 가지 못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플레이 스타일에 기인한다고 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은 분명히 갖추고 있습니다만 어떤 한계를 좀 넘기에는 네. 플레이 스타일이 너무 많이 읽히고 있죠. 그렇습니다. 읽힌다는 게 바로 좀 늦다는 거예요. 네. 자, 다시 한번 올려주고 악성면에서 왼발 그러나 네, 지금 이번엔 기습적인 높았습니다. 로드리게스 선수가 지금 네. 공격에 가담해 있었다가 슈팅까지 터뜨렸죠.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수비 선수 이제 세트피스 상황이니까 나와 있다가 슈팅 찬스가 온 거예요. 다만 무게중심이 좀 높았습니다. 네. 프란시스코 로드리게스. 자, 바르테스 골키퍼. 프랑스의 레이몽 도메네크 감독. 네, 도메네크 감독도 글쎄요. 지금은 일단 주전이 아닌 급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습니다만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만족스럽지 못한 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월드컵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은 주전도 강해야 되고 비주전도 네. 강해야 되거든요. 더더군다나 프랑스에게는 2002년에 참 아픈 기억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중앙선 볼에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잡아갑니다. 자, 땅볼 깔아주고요. 그러나 걷어낸다는 것이 다시 한번 뒤로 나오면서 실베스트르 말로다. 자, 오른쪽으로 자, 프랑크 리베리. 자, 멕시코 오소리오 선수. 자, 중앙에 상당히 많은 선수들이 밀집돼 있어요. 하지만 밀집된 네. 모양새가 전반전과는 내용이 다르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비에라와 마켈렐레가 있을 네. 때와는 전체적인 무게감 면에서 확실히 차이가 있죠. 자, 안으로 찔러주고요. 지금 시세 선수죠. 시세. 자, 윌토로가 안쪽으로 파고 들어가 있습니다만 말로다. 자, 왼쪽으로 벌려주죠. 자, 앞쪽에 윌토로, 반대편 시세. 자, 좋은 기회. 리베리죠? 접어놓고 리베리. 네. 자, 다시 한번 슛. 빗나갔어요. 지금은 네. 빗나갔습니다. 디아라 디아라 선수. 선수가 뒤로부터 달려들면서
하지만 그 전에 슈팅을 하지 못한 네. 게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리베리 선수 네, 리베리 선수. 두 명을 접는 것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39분이 흐르고 있는 후반전 경기. 전반전 스코어 1대0이 계속해서 유지됩니다. 자, 뒤져 있는 멕시코 코너 부분까지 올려주고 이것이 올라올 수가 네. 있어야 되는데요. 일단 측면에서 잘 막아냈네요. 모랄레스 선수와 사뇰 선수의 대결이었죠. 자, 조금 전에 슈팅 장면 정확하게 인사이드로 갖다 댔습니다만 빗나갔습니다. 자, 골킥을 선언하고 있는 무라다미 주심. 지금 티에리 앙리 선수죠. 네. 네. 오늘 경기에서는 이 모습은 앙리 선수를 출장시킬 생각은 없다는 것으로 보이죠. 이미 뭐 후반전 시간도 40분이 되고 있으니까 네. 말이죠. 그리고 지금 카메라가 네. 또 시세 선수를 잡아주는 것은 역시 현재 카메라의 어떤 이야기 하나의 느낌입니다. 네, 스토리를 네.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시세 선수 자리에는 역시 지금 바로 저 누워있는 저 선수가 네. 들어와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어떤 카메라의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진짜는 여기 누워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자, 오른쪽에서 멕시코의 공격. 자, 두 선 사이 뚫고 들어갑니다만 또 걸려 네, 넘어집니다. 지금 물론 멕시코 선수들 지금 오마르 브라보 선수죠. 네. 멕시코 자, 선수들도 두 선수. 물론 개인 능력이 좋아요. 해집고 좋습니다만 들어가는 능력이 있는데 네. 너무 고집합니다. 자, 바테스 골키퍼. 글쎄요, 지금 위치는 상당히 좋지 이제는 않습니까? 파르도가 오른발, 네. 모랄레스가 왼발이죠. 그렇죠. 각도상으로 본다면 모랄레스의 왼발 직접 슈팅이 가능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멕시코로서도 네. 이 찬스는 정말 황금의 찬스인데요. 그렇죠. 자, 모랄레스 왼발 슈팅. 네. 수비 맞고 뒤로 쳐집니다. 이번에 프랑스가 밀고 올라와요. 시세. 네, 시세 선수. 시세가 치고 들어갑니다. 시세 반대편에 단독 양쪽에 들어오는 돌파.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네, 시세 선수가 오늘 좀 부진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선수가 또 골을 넣는 장면은 굉장히 또 폭발적인 묘기 네. 골도 많이 터뜨리는 선수예요. 오소리오 선수가 하지만 이번에는 위치를 잘 잡고 뛰었어요. 네. 자, 멕시코의 공격. 특히 오세르 시절에 아주 묘기골이 많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통하지 않는다는데 참 답답함이 다 있는 겁니다. 아르디아라 선수. 지금 프랑스 벤치. 네, 후페 골키퍼도 있고요. 네. 주전들이 거의 다 벤치에 지금 앉아있는 형국이라고 할까요? 자, 코너 보내서 일단 걷어내고 있는 프랑스. 다시 한번 멕시코의 공격. 살시도. 42분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옵사이드죠. 역시 브라보 프랑스 선수. 이번 월드컵에도 프랑스의 관건은 네. 앙리 선수의 활약도 여부,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인 팀 전체적인 선수단의 정신력, 이런 것이 상당히 관건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프랑스 스위스와 첫 경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도 이것이 좀 큰 고비가 될 것 같아요. 예, 오마르 브라보 선수 입장에서는 옵사이드가 예, 애매하죠? 네. 자, 뒤쪽에서 자, 멕시코 자, 왼쪽으로 자기 진영에서 돌려줍니다. 글쎄요, 이제 프랑스로서는 좀 거의 굳혀도 되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반면에 멕시코의 입장에서는 이제 월드컵 본선에서 멕시코가 이렇게 0대1로 끌려가는 상황이 분명히 가능한데요. 지금 아르헨티나 출신의 라볼페 감독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도메네크 감독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멕시코가 이런 스타일의 경기를 해서는 곤란합니다. 네. 라볼페 감독은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네. 자, 멕시코 뒤에서 밀면서 반칙이 생겼습니다. 프랑스의 프리킥. 프랑스의 18번 달고 있는 아르디아라 선수. 디아라 선수도 25살이니까 네. 지금 프랑스 팀에서는 젊은 선수고, 이 지네딘 기단 선수는 후반전 초반의 교체에 대해서 현재 벤치를 지키고 있습니다. 바르테스 골키퍼. 산체스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그 전에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어요. 천천히 멕시코의 살시도.
그렇게 서두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멕시코도. 네, 하지만 네. 프랑스 선수들도 이미 뭐 위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멕시코의 팀 스피드로서는 물론 프랑스가 주전들이 많이 빠졌다고는 네. 해도 이 수비를 뚫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렇죠. 사뉴 선수의 볼이 일단 옆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서두르고 있는 멕시코. 모랄레스 재빨리 뒤로 내줍니다. 자, 땅볼 깔아주고요. 중앙선 보내서 뒤로 내줍니다. 역시 프랑스도 오늘 뭐 수비 진영의 변화가 많긴 했습니다. 오늘 포백 수비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전반전의 멤버 네. 아비달 선수를 왼쪽에 포진시키고 갈라스, 튀랑 사뉴얼까지 네. 이 포백 라인은 상당히 괜찮아 보였거든요. 그렇죠. 자, 오른쪽에서 다시 한번 공 잡고 있는 로드리게스. 결국은 둠송 선수의 부진으로 인해서 네. 프랑스가 포백 라인의 한 자리를 좀 변화를 시켜야 될 필요가 생겼는데 그것을 아비달 선수가 측면으로 그렇죠. 가고 갈라스 선수가 자, 먼 거리 네. 슛! 그러나 빗나갑니다. 중거리 슈팅을 한번 노려봤던 멕시코. 네, 사실은 우리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킥력이 또 특히 뛰어난 파르도 선수에게 걸렸거든요. 네. 우리도 김진규 선수라든가 김두현 선수라든가 중거리 슈팅이 가능한 선수들이 많은데 과감하게 좀 때려볼 필요가 있겠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자, 시세 선수. 네. 네, 지금 프레제게 지단. 글쎄요. 네. 전체적으로 경기 내용적으로나 스코어 면에서는 네. 도메네크 감독과 관중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만족스러운 경기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너무 시간 늦게 지연입니다. 처리하고 있죠. 경고. 지금 이럴 필요는 전혀 없는데요. 네. 마르테스에게 경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 이 생드니 구장을 메운 저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사실은 좀 성에 차지는 않는 네. 경기 내용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수들은 하나같이 웃고 있습니다. 축구를 즐기는 문화는 조금 우리와는 다른 면이 또 있죠. 네. 이러한 상황에서도 뭐 사실 뭐 매번 식은땀을 흘릴 필요는 없거든요. 정말 중요한 본선은 또 남아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추가 시간이 흐르고 있는 후반전 경기. 전반전 말로다 선수가 기록한 한 골이 그대로 지켜지면서 네. 그래도 오늘의 네. 주인공은 역시 지단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끝까지 지단 선수를 카메라가 네. 비춰주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돌아 들어가면서 멕시코의 공격. 아, 이거 지금 좋은 마지막 기세. 약간 길었어요. 지금 너무 길었습니다. 네. 지금 붕송 엄청나게 선수가 걷어냅니다. 달려와서 커버할 수 있는 네. 너무 많은 시간적 여유를 줬습니다. 오마르 브라보. 네. 브라보를 외칠 수 있는 찬스가 왔는데 무산시켰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코너킥. 라몬 모랄레스. 자, 왼발 또 잘라줄까요? 자, 왼발로 강하게. 네, 골대 쪽으로 붙였는데요. 이산에서 다시 한번 멕시코가 공을 잡아냅니다. 시간이 없어요. 붙여줘야죠. 자, 크로스 올려주고 약간 뒤쪽. 그대로 골아웃 됩니다. 말로다. 글쎄요, 끝까지 집중력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말로다 선수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그대로 놔뒀습니다. 자, 전반전 1대1 상황, 후반전 추가 시간이 흐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경기를 좀 정리하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조에 속해 있는 우리로서는 역시 앙리가 나왔을 때의 그런 생각을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이제 두 번의 평가전이 남았는데 계속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덴마크전도 중계해드릴 예정으로 네. 있기 때문에 그 경기에서는 티에리 앙리가 포함된 프랑스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의도는 좋았어요. 지금 예. 잡지 않았나요? 지금 잡은 것 같은데 말이죠. 그대로 경기 진행시키면서 프랑스의 공격. 오른쪽에서 리베리. 아레야노 선수를 겨냥했던 네. 어쨌든 스루 패스는 좋았습니다. 자, 리베리가 끌고 들어간 페널티 안쪽까지 악정면 슛! 지금 마지막 다시 한번 밀려나옵니다. 아주 좋은 기회 한 번 더 놓치고 있습니다. 네, 리베리 선수 어쨌든 네. 측면 돌파는 활발합니다. 자, 경기 끝났어요. 프랑스 멕시코에게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평가전을 마쳤습니다. 역시 후반에 들어간 리베리 선수가 또 눈에 띄었고 역시 전체적으로 본다면 프랑스
강팀이다 하는 표현이 제일 어울리겠군요.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가장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역시 전반전 초중반까지의 상황이거든요. 멤버로 봐도 그때의 멤버가 이제 앙리 선수를 제외한 거의 주전 멤버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하지만 전반과 후반은 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이제 후반전 주요 장면을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이 헤딩 찬스 이거 골키퍼 좀 앞쪽으로 떨어지는 좀 위력이 없었고요. 시세 선수가 시세. 이제 돌고래처럼 뛰어올랐죠. 네. 그리고 멕시코의 공격 수비 진영의 변화가 많았어요. 반대편 네, 사실은 완벽한 멕시코는 찬스를 내줬어요. 특히 후반전 초중반까지는 네. 상당히 좋은 흐름이 있었습니다만 여기서 득점을 못한 것이 흐름을 좀 망치는 원인이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측면에서의 공격이 프랑스의 입장이라면 멕시코는 좀 아쉬웠던 것이 너무 중앙만 고집했다 이런 면이겠어요.